그래가지고 다음 영입 타겟은 누구입니까? 뭐 아무래도 브라이튼의 쿠쿠렐라 아니겠어? 머리숱이 풍성한 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지만 수비와 공격은 물론 축구 지능이 엄청나 보이던데 무조건 데려와야지. 하긴 워커는 예전 같지 않고 진첸코는 불안한 면이 없지 않기에 칸셀루가 양쪽 모두를 커버하느라 고생이 많았으니까요. 그래 쿠쿠렐라가 왼쪽을 맡아준다면 칸셀루도 마음 놓고 오른쪽에 집중할 수 있겠지. 그럼 쿠쿠렐라의 파트너인 왼쪽 윙어는 아무래도 왼발잡이인 보든 차지가 되겠죠? 왼발잡이를 왼쪽에 두면 크로스 능력은 올라가겠지만 가마차기나 침투 능력은 오히려 떨어지게 된다. 크로스보단 슈팅과 패스가 좋은 녀석이니 오른쪽 윙으로 쓰거나 메잘러로 내렸을 거다. 윈도안도 후방으로 내리시고 실버도 중앙으로 내리시더니 이젠 포든까지 내려쓰시는 겁니까? 이게 다 녀석들에게 맞는 옷을 입히는 과정인 거 몰라? 혹시 모르지? 포든 녀석이 널 밀어내고 주전 공미가 될지도. 뭐 오른쪽이야 포든과 마레즈가 있다지만 스털링이 떠나버리면 왼쪽은 어떡하시려고요? 그릴리시 있잖아 그릴리시. 무려 1600억짜리 시추. 아니 선수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차라리 그릴리시를 미드필더로 쓰시라고요. 애초에 플레이메이커인 녀석을 굳이 윙어로 내보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녀석을 주구장창 윙어로 출전시켰던 건 다 이번 시즌을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 그게 무슨 소립니까? 그릴리시는 애초에 스트라이커와의 원투 패스가 주무기인 선수다. 그동안 제로톱 시스템에서 제대로 된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이제 우리에겐 홀란드가 있지 않나? 확실한 골잡이와 함께한다면 그릴리시는 180도 달라질 거다. 뭐 스트라이커와 함께 뛴다면 윙어들이 살아나겠지만 그렇다고 굳이 그릴리시일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그 녀석은 중앙으로 보내시고 중앙에 가면 살아남을 수나 있을 것 같아? 덕배 너와 실바는 물론 포든까지 버티고 있는데 몇 경기나 나올 수 있겠나? 그래도 그 녀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리버풀의 살라. 감독님께서도 윙포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우리 시추도 이정료만 놓고 보면. 감독님 저 왔습니다. 우리 시추 돌아왔구나. 어떻게 휴가는 잘 다녀왔고? 제가 또 노는 거 하나는 발롱도르급이지 않습니까? 가볍게 클럽 가서 샴페인 116병 때리고 해변에서 수영 좀 하다 왔습니다. 이봐 그릴리시, 아무리 비시즌이라지만 놀아도 너무 노는 거 아니야? 지난 시즌에 부진을 만회하려면 특별 훈련을 해도 모자란 마당에 뭐 집이랑 훈련장밖에 모르는 선배께서 인싸의 삶을 아시겠습니까? 훈련이라면 지금부터 시작할 테니 그 잔소리 좀 그만하시죠. 이 새끼 말하는 거 좀 보시라고요. 도무지 근본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그렇기 때문에 그릴리시인 거다. 뭐라고요? 선수가 성공하냐 실패하냐는 선수의 근본에 달렸다는 근본론. 이 근본론은 오랜 시간 동안 선수들을 정해진 틀에 맞춰 넣으며 자유로움을 억압해왔다. 어이 홀란드, 자넨 근본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뭐 저도 한때는 근본론의 추종자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축구 선수는 근본이 아닌 실력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깨달으면서 자유로운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래 맨유의 레시포드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나? 근본론의 대명사였던 녀석의 현재 평가는 어떻지? 그저 남주긴 아깝고 내가 쓰긴 애매한 선수 아니던가? 그래서 지금 그릴리시가 근본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주전으로 쓰시겠다는 겁니까? 그릴리시뿐만 아니라 홀란드와 포든까지 해서 노근본 3톱을 가동하는 게 나의 목표다. 노근본 3톱이요? 안 그래도 근본 없는 팀이라고 욕먹고 있는데 그게 무슨? 근본 그 자체인 덕배 너가 있는데 근본이 없긴 왜 없어? 근본 있는 이성과 노근본 최전방의 힘을 합해 챔스에서 우승한다면 더 이상 비기어가 곧 근본이라는 말은 사라지게 될 거다. 뭘만 확실하게 넣어준다면 근본이 뭐 중요하겠냐마는 홀란드 한 명 데려왔다 해서 그릴리시가 살아나겠습니까? 전 이미 살아있는데요? 혹시 제가 죽은 줄 아셨습니까? 뭐라고? 하하하 듣고 보니 그러네. 거 축구 좀 못할 수도 있는 거지. 사람을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이 자식들이 내가 언제 죽었다 그랬어? 하여간 패스 말고는 재미 하나도 없는 선배라니까. 선배는 그냥 패스만 질러주세요. 나머진 우리 노근본 3톱이 알아서 할 테니까. 어이 홀란드, 포드는 어디 갔어? 포든이라면 지금 미용실에서 염색 중이라던데? 형도 이따가 나랑 파마나 하러 가실? 파마 좋지. 오랜만에 말티즈코 타고서 헌팅 술집이나 가야겠다. 오늘은 나 좀 밀어줄 수 있지. 나 공순이랑 헤어져서 외롭단 말이야. 형만 믿어 새끼야. 형이 이번에 샴페인으로 폭탄주 만드는 법 알아왔거든? 그거 2잔만 마시면 너보고 디카프리오씨 사인 좀 해달라며 난리도 아닐 거다. 하하하 역시 시추형밖에 없어. 이 자식들이 진짜. 감독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허구한 날 클럽 가면서 한 시즌에 40골 넣는 홀란드 대 틈만 나면 봉사활동 가면서 한 시즌에 5골 넣는 레시포드. 예? 아이 그건 한 달에 한 번 헤어스타일 바꾸면서 한 시즌에 30어시 하는 보든 그릴리시 대 365일 삽갈머리 유지하면서 한 시즌에 10어시 하는 제주 스털링. 참나 그래요 뭐 실력이 근본보다 더 중요하단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홀란드와 포드는 실력이 뒷받침되는 일탈인 거고 그릴리시 이 자식은 예언으로 유명한 유튜버 반스가 올해는 뭔가 그릴리시가 터질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인다면 포든을 넘겨쓰거나 실바를 올렸으면 그만이니까 너도 이제 그만 녀석을 믿어보라고. 이런 젠장. 알겠습니다. 어이 시추, 감독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믿어는 보겠다만 똑바로 할 수 있는 거지? 제가 여태까지 부진했던 건 전부 홀란드가 없었기 때문이라니까요. 골잡이가 있을 때의 그릴리시는 메시나 다름없다. 일명 골이 금에 모르십니까? 지난 시즌 생애 처음으로 리그 우승을 맛보았으니 이번 시즌엔 잼스 맛 좀 봐야죠. 다들 두고 보십시오. 만약 맨시티가 비기어를 거머쥔다면 그 주인공은 노근본 3톱의 맏형 저 그릴리시가 될 테니까요. 나이스 패스 덕배형. 이거 듣던 대로 패스가 장난 아닌데? 내가 워낙에 날쌘 편이라 침투하는 게 눈에 안 보였을 텐데 어떻게 알고 찔러준 거야? 홀란드 니 덩치며 왔구며 그야말로 씬스틸러인데 니가 안 보일 수도 있나? 아무튼 정말이지 나이스한 슈팅이었다.
웨스트햄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는데 개막전부터 2골이라니 이러다가 진짜 득점왕하는 거 아니야?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하려면 몇 골이나 필요하려나? 뭐 지난 시즌엔 살라와 흥민이가 23골로 차지했지만 아무래도 30골 정도는 넣어줘야 확실하겠지. 한 경기당 2골씩 넣는다 치면 총 36경기 아니었나? 그럼 72골은 넣을 것 같은데. 72골은 무슨? 36경기 체제로 바뀐 뒤로 살라의 32골이 한 시즌 최다골이다. 네가 아무리 괴물 공격수라 해도 매 경기 2골씩 넣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치만 형들의 패스만 있다면 한 경기당 한 골은 넣지 않겠어? 도환이 형도 저번 경기 패스 지렸었잖아. 하긴 우리의 패스와 너의 마무리라면 정말 40골 경지에 오를지도 모르겠군. 내가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한 이래 가장 충격적인 데뷔전이었다. 직접 얻어낸 PK를 왼발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며 데뷔골, 덕배의 패스를 왼발로 낮게 깔아차며 멀티골, 거기다가 아쉽게 빗나갔지만 거의 골에 가까웠던 헤딩까지. 양발과 머리 모두를 사용하며 쉴 새 없이 몰아붙였지. 해트트릭을 놓친 건 좀 아쉽지만 이 정도면 프리미어리그 검증은 충분히 마친 것 같은데. 해트트릭? 그거 일부러 안 한 건데. 그게 무슨 소리야? 첫날부터 다 보여주면 팬들이 금방 질릴 수도 있잖아. 그래서 지난 경기엔 내가 가진 능력의 한 70%? 아니 솔직히 50%만 보여준 거야. 자식이 잘한다 해줬더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50%가 그 정도라면 네가 리그 최고의 공격수겠다. 현재 득점 1위가 나인데 리그 최고의 공격수 맞지 않아? 참나 고작 한 경기 치른 거 가지고. 고작 한 경기였지만 형도 경기 내내 날 보며 웃고 있었잖아. 그거야 그동안 패스를 주는 족족 날려먹는 제주 스털링만 보고 살다가 패스를 주는 족족 유효 슈팅으로 연결하길래. 걔들도 리그에서 10손가락 안에는 꼽히는 애들 아니야? 그런 애들 둘을 합친 것보다 10배는 잘하니까 당연히 리그 최고인 거지. 네가 아직 뭘 몰라도 한참 모르나 본데 프리미어리그엔 너 말고도. 생각해보니 리그 최고의 공격수가 뭐야? 머지않아 세계 최고의 공격수가 되지 않겠어? 솔직히 지금 나랑 비벼볼 만한 선수라 해봤자 은바페 정도밖에 없지 않나? 하지만 그마저도 프랑스의 황제로 남는 길을 선택했으니 조만간 나 홀란드가 리그를 넘어 세계 최고로 자라나겠지. 이제 겨우 2골 넣은 거 가지고 세계 최고는 씨발. 아니 케인 선배? 어이 조카프리오, 뭐 나쁘지 않게 데뷔한 것 같긴 하다만 고작 그 정도로 리그 최고라니 프리미어리그가 만만해 보여? 만만한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한 겁니다. 선배는 데뷔 전에 저만큼 해보셨어요? 그러는 너는 득점왕 해봤어? 고작 분데스에서도 레반도프스키한테 밀려 한 번도 못 해본 주제에 캐비어를 넣고 알탕을 끓인다 해서 자연산 잔돈 매운탕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캐비어로 알탕을 끓이는 사람이 어딨어? 도르트문트에 있던 제가 알탕 속의 캐비어였다는 거죠. 어찌됐든 이제야 제 실력에 걸맞는 맨시티로 왔으니 앞으로 최소 5년간 득점왕은 제가 독식할 예정입니다. 지난 시즌이 마지막으로 득점왕에 오르실 기회였는데 아이 그러니까 왜 흥민이 형한테 양보를 하셔서. 양보를 한 게 아니라 흥민이가 잘한 거다. 나와 흥민이, 살라와 누네즈는 물론 바디 같은 베테랑들도 호시탐탐 득점왕을 노리고 있는데 고작 첫 경기에 멀티골 좀 넣었다고 너무 자신만만한 거 아니야? 선배 혹시 근자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마침 얘기 잘했네. 근거 없는 자신감이야말로 너에게 딱 어울리는 말이군. 네, 아이 제가 말한 근자감은 근거 있는 자신감인데요. 참나 고작 2골이 자신감의 근거라기엔 너무 부족한 거 아니야? 무슨 소립니까? 제 자신감의 근거는 맨체스터 시티인데요. 우승팀에 갔다고 해서 네가 우승을 차지한 건 아니잖아. 하늘색 유니폼 좀 입었다고 해서 네가 뭐라도 된 것 같아? 이제 선배는 입으실 일이 없으시겠지만 이 옷 이거 장난 아닙니다. 아무튼 제가 레알부터 바르샤까지 유럽의 네로라는 명문들의 구애를 뿌리치고 맨시티에 합류한 거 아시죠? 홀란드 너만 없었더라도 네가 입은 그 옷이 내 옷이 될 수 있었는데 아이 그냥 레알이나 갈 것이지 어쩌자고 맨시티에 간 건데. 제 두피 속의 작은 모낭충이 맨시티라고 속삭였거든요. 리그 최고의 패스마스터 덕배형이 쉴 새 없이 패스를 찔러주는 클럽, 양쪽에서 포든과 그릴리시가 날카로운 크로스를 넘겨주는 클럽, 이 밖에도 정상급 선수들이 저 홀란드를 타겟으로 수많은 기회를 제공해주는 클럽, 경기당 받을 수 있는 키패스만 20번이 넘어가는 맨시티야말로 스트라이커의 근본이자 제 자신감의 근거입니다. 부럽다 씨발. 너무 부러워서 유니폼을 뺏고 싶을 지경이야. 하지만 우리 토트넘도 예전 같진 않거든. 살아난 윙백은 물론 공격 라인만큼은 리그 최고 수준에. 그래봤자 플레이메이커도 없지 않습니까? 저처럼 무한 리필 패스를 받아도 모자란 마당에 패스 길을 열어줄 선수가 있긴 한가요? 결국 득점왕을 노리는 스트라이커가 패스를 해야 하는 클럽이잖아요. 한마디로 선배와 저는 조스와 대기업, 함께 일하는 동료부터가 하늘과 땅 차이란 말입니다. 나야 뭐 그렇다 쳐도 누네즈는 다를걸? 그 녀석도 데뷔전 데뷔골에 성공한 데다 리버풀은 맨시티 못지않는 전력을 갖고 있으니. 그래봤자 결국 살라랑 나눠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전 모든 득점 기회를 냠냠 쩝쩝 독식할 수 있고요. 이런 건방진 새끼를 봤나? 아무리 맨시티가 최강의 전력을 갖추고 있으며 내 녀석에 딱 맞는 전술까지 있다고 해도 고작 한 경기만으로 내 녀석의 득점왕을 확신할 순 없다. 혹시 모르지? 우리 토트넘의 신입생 스키가 깜짝 득점왕에 오를지도. 그 스키가 잘하긴 하던데 이제 신입생도 아니지 않습니까? 올 시즌은 맨시티의 신입생 저 홀란드의 시즌이 될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 아니 전국의 관상가 나리들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맨시티의 괴물 공격수 저 엘링 홀란드야말로 프리미어리그의 왕이 될 상이지 않겠습니까? 미쳤다 미쳤어. 팰리스의 0대2로 끌려다니며 전반전이 끝났기에 기껏해야 무승부나 거둘 줄 알았건만 순식간에 해트트릭을 한다고? 아이 잘할 거라고는 생각했다만 이 정도의 줄이야. 이 정도는 기본이죠. 뭐 풀타임을 뛰게 해주셨으면 포트트릭도 가능했을 겁니다. 잘생긴 얼굴에 주름 생기면 어쩌려고 한 경기에 무리할 거 있겠어? 다음 경기에도 넣고 그 다음 경기에도 넣어야지. 하긴 뭐 서두를 거 있나요? 프리미어리그가 38경기로 변경된 뒤로 최다골이 몇 골이랬죠? 내가 알기론 살라의 32골이 최다골일걸? 그럼 뭐 첫 시즌은 가볍게 기록 경신만 해야겠네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40골만 넣겠습니다. 이 자식이 40골은 무슨? 아니 덕배형 아직도 내 실력을 못 믿는 거야? 믿으니까 하는 소리 아니야. 너 같은 괴물한텐 40골도 적다. 한 50골은 넣어야지. 아이 그런 거였어? 그래도 50골은 좀 어렵지 않을까? 무슨 소리야? 4경기 6골이면 38경기 60골도 가능할지 모른다. 덕분에 나도 한 30원씩 올리면 좋고. 근데 가만 보면 덕배형도 패스가 더 날카로워진 것 같아. 원래 이 정도까진 아니지 않았나? 원래도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차마 할 수가 없었다. 할 수 있는데 할 수가 없었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제주스와 스털링은 물론 그 누구도 내 패스기를 100% 이해하지 못했었다. 그래서 그동안은 한 70%의 기량만 발휘했던 거고 이제 패스를 받아줄 내가 왔으니 형이 하고 싶은 패스를 100% 할 수 있다는 거지. 바로 그거지. 처음엔 나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며 덩치 큰 물텀벙이라 생각했던 점 진심으로 사과할게. 사과는 무슨? 정 그렇게 미안하면 앞으로도 마법 같은 패스 좀 팍팍 뿌려줘. 맨시티의 괴물 나 엘링 홀란드가 맛있게 넣어줄 테니. 골을 맛있게 넣는다라 정말이지 너랑 잘 어울리는 말이네. 아무튼 이 정도면 검증은 마친 거겠지? 이제 나도 프리미어리그 일종 보통 면허가 생긴 건가? 일종 보통이라니 넌 임마 일종 대형 면허. 대형 가지고 되겠어? 홀란드라면 일종 버스 면허지? 도안이 형 어서오고. 어제는 정말이지 완벽한 활약이었다. 솔직히 아스날로 이적한 제주스가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길래 이거 홀란드를 데려올 게 아니라 제주스를 남겨야 했나? 라는 생각도 했었다. 하지만 그런 걱정도 잠시. 아따 그 맨시티의 박찬호답게 말 겁나게 많네. 박찬호가 누구야? 저기 한국에 가면 있어. 형이랑 똑같이 생긴 사람. 설마 그 사람도 축구 선수야? 안타깝지만 야구 선수야. 아무튼 내 실력을 의심해서 미안했다는 말이 하고 싶은 거지. 그렇지 뭐. 내가 처음 LA 아니 맨시티에 왔을 때 놀리토라는 선배가 9번을 달고 있었다. 뭐 스페인에선 제법 이름을 날린 선수였으나. 이보세요 박찬호씨, 사과를 하려거든 쓸데없는 소리 말고 내 소원이나 하나 들어주는 게 어때? 소원이라니? 뭐 별건 아니고 내가 영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 그래서 말인데 나 여자친구 좀 소개시켜줘. 여자친구라면 내 여자친구,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를 말하는 거야? 아니 너에게 여자를 소개해달라는 거야? 당연히 후자지. 어디 괜찮은 사람 없어? 여자친구라는 게 단순한 여자 사람 친구인 거야? 아니면 이성적인 감정을 교류하는. 아이 됐네요 박찬호씨. 그럼 덕배형은 나한테 소개해줄 여자 없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갑자기 나한테 왜 그래? 한 경기당 1.5골씩 넣어주고 있는데 여자 한 명 소개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그치만 네 실력이 살벌한 만큼 얼굴도 살벌하니까 우리 홀란드가 어디가 어때서? 요리 보고 저리 봐도 디카프리오를 빼다 박았구먼. 어이 홀란드 어떻게 내가 여자 소개 좀 시켜줄까? 저기 감독님, 제가 아무리 누나들에게 인기 있는 스타일이라지만 30살 연상은 조금. 설마 내 친구를 소개해주겠어? 우리 딸내미 마리아. 감독님의 따님이라면 패션 모델로 활동 중이신 마리아씨요. 그치만 그분은 알리 선수와 연애 중인 걸로 아는데 알리는 무슨 그런 근본 없는 퇴물 선수랑 내가 교제를 허락하겠어? 진작에 헤어졌지 진작에. 그렇다면 저야 땡큐죠. 어떻게 이번 주 토요일에 외계 플러스인 보면서 영화관 데이트부터 시작할까요? 홀란드 너 미쳤어? 외계 플러스인의 평점은 팰리스 골키퍼 평점이랑 비슷하다고? 외계인을 보든 탈모인을 보든 내 알 바 아니다. 다만 우리 딸을 소개받으려면 조건이 있다. 조건이라뇨?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하며 맨시티의 첫 비기어를 안겨줘야만 우리 딸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 거다. 그 정도면 식은 죽 먹긴데요. 근데 챔스 우승하고 만나려면 영화는 이미 VOD로 넘어갔을 테고 그럼 뭐 별 수 없이 자동차 극장에서 봐야겠네요. 자 자동차 극장? 이 자식이 발랑 까져가지고 자동차 극장에 가려면 비기어로는 모자라지. 트래블 아니 쿼드러프로 내야 자의 시동이라도 걸 수 있을 거다. 까짓건 뭐 못할 거 있겠습니까? 쿼드러프를 이뤄낸 다음 정식으로 마리아씨께 데이트 신청을 하겠습니다. 고작 몇 경기 이겼다고 쿼드러프를 한다니 자신감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아니 자네는 우리 맨시티의 전방을 맡고 있는 전뱅 디아스가 아닌가? 자네도 우리 딸한테 관심이 있나? 후방을 맡고 있는 후뱅 디아스이며 따님께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튼 공격이야 4경기 동안 13골을 넣을 만큼 날카롭지만 수비는 4경기 동안 5골이나 먹혔습니다. 자고로 우승이란 수비가 강해야 하는 법인데 워커는 늙어버리고 쿠쿠렐라는 빼앗기 마당에 쿼드러플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어차피 축구라는 게 상대보다 많이 넣으면 그만 아닙니까? 뭐라고? 수비가 한 골 먹히면 제가 2골 넣고 3골 먹히면 제가 4골 넣겠습니다. 그러니 선배께서는 걱정 마시고 우승컵 진열장이나 준비하세요. 이런 당돌한 자식을 봤나? 하여간 우리 예비사위 성격까지 잘생겼다니까. 뭐 상대적으로 수비가 불안한 건 사실이나 다른 팀에 비해 부족할 것도 없다.
세계 최고의 플레이메이커와 리그 최고의 스트라이커 덕배와 홀란드가 부상만 당하지 않는다면 어차피 우승은 맨시티고 어차피 도움왕은 케빈 데브라이너 AKA 김덕배이며 어차피 득점왕은 엘링 홀란드 아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지 않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빠나! 반스 홈쇼핑의 쇼 호스트이자 노르웨이의 디카프리오 엘링 홀란드, 벨기에의 그냥 김덕배 케빈 데브라이너입니다. 저기 홀란드씨, 홀란드씨께서는 축구 경기의 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꽃이라면 역시 야들야들한 닭꼬치에 시원한 맥주를 마시면서 맨시티 경기를 보는 게 최고의 꽃이 아닐까요? 꼬치가 아니라 꽃 말입니다. 축구 경기를 가장 빛내는 요소, 그게 뭐라고 생각하시죠? 골키퍼들의 슈퍼 세이브나 수비수들의 깔끔한 태클도 멋지지만 아무래도 역시 공격진들이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득점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거죠. 그 중에서도 공격형 미드필더의 마법 같은 패스와 스트라이커의 폭발적인 마무리가 곁들어진 득점은 그야말로 예술의 경지가 따로 없는데요. 혹시 홀란드씨께선 기억에 남는 공격 라인이 있으신가요? 뭐 손케 듀오에게 신기록을 빼앗기긴 했어도 첼시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첼시의 레전드 드록바와 램파드의 드랩 라인이 기억에 남네요. 전 안타깝게 우승을 해내진 못했지만 리버풀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리버풀의 레전드 제라드와 토레스의 제토 라인이 기억에 남는데요. 근데 요즘 들어 이런 전설적인 라인들을 넘어서는 사상 최고의 공격 라인이 생겼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듣기로는 스트라이커의 외모가 토레스 뺨싸다구를 후려 갈긴다던데 어허 고객과의 신뢰가 생명인 홈쇼핑인 만큼 말 같지도 않은 거짓말은 삼가주시죠. 아무튼 이제 오늘의 상품을 소개해드릴 시간이네요.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원하는 감독님부터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원하는 감독님까지 여보 감독님 댁에 홀덕 라인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PL 역사상 최고의 공격 라인 홀란드와 김덕배의 홀덕 라인입니다. 그야말로 맨시티가 지배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22-23 프리미어리그 그 중심엔 역시 홀덕 라인이 있었는데요. 근데 홀란드씨 2000년생이라는 어린 나이는 물론 B클럽 경험조차 없었던 선수가 유럽 최강이라 불리는 프리미어리그를 이렇게 씹어먹을 수 있는 겁니까? 그야 뭐 신이 나니까요. 신이 나서 잘했다고요? 아니 단순히 기분이 좋은 것만으로 그렇게 잘하실 수가 있는 겁니까? 무슨 소리예요? 축구의 신이 나니까 잘한다는 말입니다. 전 또 뭐라고? 아무튼 검증에 실패할 거란 모두의 우려를 뒤로한 채 6경기 10골로 증명해내셨잖아요. 프리미어리그에 도전하고 싶은 지망생들에게 검증에 성공할 수 있는 꿀팁 하나만 전수해 주신다면요. 뭐 별거 있겠습니까? 어디 엄한 데 가시지 말고 맨시티로 오십시오. 맨시티라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구단주에게 석유가 많고 감독이 대머리인 구단에 오시면 됩니다. 이거 도통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조금만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또 못 알아듣네 또. 데브라이너가 패스를 찔러주는 팀에 오시라고요. 검증 같은 건 건너뛰고 득점할 시간도 모자랄 테니까요. 그 말이 듣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하자 민원이 제법 있다는데 어떻게 된 일이죠? 뭐 간혹 디카프리오를 주문했는데 조카프리오가 왔다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그치만 축구를 잘하면 잘할수록 외모도 잘생겨 보인다는 거 알고 계시죠? 환불 신청은 잠시 미뤄두고 저의 활약을 지켜보시죠. 제가 득점왕에 오르는 순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축구 경기인지 타이타닉인지 헷갈리게 될 테니까요. 근데 덕배씨도 요즘 들어 반품 신청이 들어온다면서요? 뭐 듣기로는 기기 결함이 있다던가? 기기 결함이라뇨? 패스를 말도 안 되게 잘하는 것도 결함이라면 결함일 수 있다만 그게 아니라 뭐 하얀색으로 주문했는데 조금 쓰다 보면 빨간색으로 변한다나 뭐라나? 그거라면 절대 결함이 아닙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덕배는 자랄수록 얼굴이 빨개지거든요. 역시 그런 거였군요. 그럼 어떻게 올 시즌엔 우승각이 좀 보이십니까? 프리미어리그 우승이야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챔피언스리그 말입니다. 매번 코앞에서 놓쳐버렸던 비기요. 이번에야말로 올리실 수 있겠냐고요? 뭐 그저 그런 대답보다는 직접 보여드리는 게 빠르겠네요. 이 사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분은 수원FC의 이승우 선수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때는 제2의 메시라 불렸던 바르셀로나 출신의 선수죠. 근데 왜 사진을 거꾸로 들고 계십니까? 이승우 선수 멀미나겠어요? 얼른 똑바로 들어주세요. 똑바로 든 겁니다만 뭐라고요? 그러고 보니 옷에 그려진 챔스 로고는 똑바로 있긴 하네요. 근데 이게 챔스 우승이랑 무슨 상관이죠? 지금 홀란드씨 눈엔 뭐가 보이십니까? 그야 챔스 로고가 그려진 옷을 입은 이승우 선수가 거꾸로 잠깐! 이승우? 우승이? 챔스 우승이 보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덕배라는 패스마스터가 홀란드라는 꼴잡이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챔스 우승이 보인다는 거죠. 역시 마법 같은 패스만큼이나 매직 같은 센스. 이러니 제가 덕배씨를 안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며 오늘의 홈쇼핑을 마치겠습니다. 본 상품은 패키지 상품으로 단품으로 구매 시 성능이 떨어질 수 있으며 섣불리 구매를 시도했다간 만수르님께 암살당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넘어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원하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주저 말고 홀덕 라인을 구매하세요. 자자, 드디어 잠시 후면 대망의 맨체스터 더비가 펼쳐진다. 개막과 동시에 충격적인 2연패 이후 리버풀은 물론 선두 아스날까지 잡으며 4연승. 이제 맨시티만 잡으면 20위까지 추락했던 맨유가 무려 4위까지 올라가는 거다. 이런 상승세의 주역이 바로 저 바란이지 않겠습니까?
맥과이어를 밀어내고 선발로 나오자마자 맨유 수비가 180도 달라졌으니까요. 그래 자네가 어째서 레알의 전성기를 이끌었는지 단 몇 경기만에 보여주었지. 이젠 명실상부 맨유 수비의 핵심인데 이참에 이름을 바디난드나 바디치로 바꾸는 건 어때? 바란 선배도 바란 선배지만 진정한 주역은 따로 있죠. 호날두 선배의 트롤링에도 불구하고 맨유의 에이스로 부상하며 지난 9월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상까지 수상한 저 레시포드야말로. 자네도 자네지만 일단 자네를 살려놓은 내가 진정한 주역 아니겠나? 레시포드 원톱 기용은 물론 4-2-3-1과 4-3-3을 오가며 완벽한 전술을 구사, 이달의 감독상까지 수상하며 프리미어리그 검증을 완벽히 마쳤으니 무슨 소립니까? 진정한 주역은 바로 저 맥과이어죠. 바란 선배에게 자리를 양보한 게 누굽니까? 그거야 뭐 맥과이어 너지. 그럼 레시포드 네가 맘 놓고 공격할 수 있었던 건? 뭐 주전 포백의 안정적인 수비 덕분이었지만 따지고 보면 맥과이어 선배가 벤치로 나가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이야, 뿐만 아니라 벤치에 제가 있다는 것만으로 상대 선수들은 아, 저 새끼만 들어오면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헛된 희망까지 품게 만드는 맨유의 토테메오 수비수, 맨유의 주장 저 맥과이어야말로. 뭐 그렇게라도 행복할 수 있다면 좋을 대로 생각해라. 아무튼 몇몇 사람들은 리버풀이 어디 예전 리버풀이야? 아스날이 실수했나 보지 뭐 라며 어떻게든 우리의 승리를 깎아내렸다. 하지만 우승후보 영순위 맨시티까지 잡는다면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오늘 밤 우리 맨유가 진정한 맨체스터의 주인이 되는 거다. 맨체스터의 주인이라 2020년 맨유에 입단한 뒤로 줄곧 이날만을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레시포드만으로 맨시티를 잡기엔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제가 아니면 잡을 사람이나 있습니까? 아무래도 상대 공격수가 홀란드인 만큼 우리 맨유의 봉인된 흑염룡, 아니 봉인된 공격수를 꺼내야 하지 않겠냐고. 봉인된 공격수라면 그 새끼, 아니 그 선배를 말하는 겁니까? 그래 홀란드가 진정한 괴물이라면 레시포드는 아직 반인 반괴 정도 되지 않겠냐? 하긴 뭐 안토니와 산초도 있긴 하지만 저희만으로 홀란드를 넘어서긴 무리가 있죠. 저기 감독님, 이빨이 몇 개 빠지긴 했지만 이번만큼은 우리도 괴물을 꺼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식들이 내가 콜라도 안 마시는데 이빨이 빠지겠냐? 이빨 빠진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마침 오셨네요. 어떻습니까 호날두 선배? 선배가 홀란드를 뛰어넘고 맨시티에게 승리한다면 그동안의 비난도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나도 그러려던 참이었다. 이참에 그 못생긴 자식한테 발롱도르 위너의 클래스를 제대로 보여줘야겠군. 그치만 호날두, 그 자식이 지금 리그 7경기 만에 11골을 넣었다고? 내가 전성기 땐 11골이 뭐야? 리그며 잼스며 가릴 거 없이 이리 오너라. 걔 아무도 없느냐? 이 새끼가 뭘 잘못 먹었나? 여긴 시티가 아니라 유나이티드야. 어디 남의 집 안방에서 건방지게. 어차피 맨체스터의 주인은 시티이며 여기도 결국 맨체스터 아닌가요? 집주인이 우리 집에서 물 한 잔 얻어 먹겠다는데 뭐 불만이라도 있어요? 건방이 아주 하늘을 찌르는 게 꼭 젊었을 때 나를 보는 것 같군. 물론 얼굴은 빼고 말이지. 호날두 선배가 뭘 모르시나 본데 요즘 MZ세대 사이에선 저 같은 얼굴이 먹어주는 겁니다. 도대체 MZ세대가 뭐길래 걔들은 뭐 못생길수록 미남으로 봐주기라도 해? 외모가 아니라 인성을 보는 거죠. 뭐 실력도 보긴 한다만 요즘 하시는 거로 봐선 인기남이 되긴 힘드시겠는데요. 이 자식이 미쳤나? 내가 발롱도르만 5개나 가지고 있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아니라 그리 때리더만 빵골도 아니십니까? 아니지, 유로파 리그까지 포함하면 7경기 빵골 빵돔. 그러니까 007 제임스 날두가 더 맞는 표현이겠네요. 빵골은 무슨? 내가 지난 세리프전에서 한 골 넣은 거 몰라? 부를 거면 108두나 108두라고 부르던가. 세리프가 뭐예요? 설마 축구팀은 아니겠죠? 이 자식이 무슨 소리라는 거야? 우리 맨유의 유로파리그 상대였던 몰도바리그 챔피언 몰라? 몰도바리그라고요? 아이 그런 팀과의 경기까지 챙기는 거라면 저도 주말에 산책 갔다가 김치 유나이티드라는 팀이랑 공원에서 한 게임 했거든요. 리그에서 11골, 챔스에서 3골, 그리고 거기서 한 6골 넣었으니 어느새 20골이나 넣은 거네요. 세리프는 프로고 김치 머시갱이는 아마추어잖아. 아무리 변방인 몰도바라 해도 그런 발언은 프로 비하 발언이란 건 몰라? 아이전 프로가 아니라 호날두 선배를 비하하려던 건데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불편두 선배. 고작 몇 경기 골 좀 넣었다고 발롱도르만 5개, 비디오도 5개나 있는 내가 우습지? 이 자식이 내가 우상이라고 할 땐 언제고? 뭐 한때는 그랬지만 이 정도로 못하실 줄은 몰랐죠. 아이 같은 리그에서 뛸 생각에 잔뜩 설렜었는데 이거 원 어지간히 못하셔야지.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겠나? 어딜 돌아오란 겁니까? 요즘 들어 너를 포함한 호동생들이 대거 탈덕하면서 내 입지가 불안해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 다시 호동생으로 돌아올 수 있겠냐고? 뭐 별거 있겠습니까? 실력으로 보여주시면 돌아갈 사람은 다시 돌아가겠죠. 뭐 당연히 승리는 맨시티일 거고 맨 오브 더 매치 역시 저 홀란드겠지만 적당히 한두 골 넣어주시면 그래도 호날두 선배가 잘하긴 하네 정도로는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 가지고 되겠어? 해트트릭을 꽂아 넣으며 맨유를 승리로 견인할 테니 넌 호동생으로 돌아올 준비나 하고 있어. 근데 설마 이러고 벤치에만 계시는 건 아니겠죠? 너 자꾸 혼란스럽게 할래? 솔직히 오늘 같은 날 벤치에 둔다면 이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올라가고 지더라도 젖잘싸란 소리를 듣겠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래도 설마 자넬 벤치에만 두겠나? 선발이든 교체든 내보내긴 할 테니까 몇 분이 되었든 간에 보여줄 게 있으면 다 보여주고 오라고. 본문 일시적이라도 클라스는 영원하다는 거 아시죠? 다들 두고 보십시오. 어째서 저 호날두가 축구의 신이라 불렸으며 어나더 클라스가 무엇인지를 이번 맨체스터 더비에서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만든 코너킥 너를 위해 준비했지. 네 머리로 배달되지. 내가 만든 슈팅 골문으로 들어가지. 누구도 막을 수 없지. 실수는 없어. 원샷 원킥 한 골은 적어. 해트트릭 8경기 8동 8경기 14골. 골동 라인이 최고다. 네가 만든 패스, 네가 만든 득점, 내가 만든 전술 때문에 이긴 거 몰라? 에이, 그 전술도 전부 제가 있기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어떤 공격수를 데려다 놓더라도 저처럼 원샷 원킬로 때려 넣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네가 괴물 공격수라 해도 내가 찔러주는 패스 없이 득점할 수 있겠어? 맨시티의 연승은 물론 홀란드 너의 상승세까지 전부 다 데브라이너 덕분이라고 할 수 있지. 무슨 소리냐 말라이쿰. 애초에 홀란도르를 데려온 내가 1등 공신이지 말라이쿰. 거기다가 김덕배도르 너 역시 내가 데려오지 않았도르. 이 모든 상승세의 주역은 결국 나 만수르도르. 그렇게 따지고 보면 결국 돈이 1등 공신이자 만수르님의 기름이야말로 맨시티의 에이스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그렇게 원하시던 비기어를 안겨드리면 주급 인상해 주실 거죠? 이미 많이 받고 있지 않냐 말라이쿰. 8경기 8골도 아니고 8경기 14골입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일주일에 20억도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하긴 뭐 그렇긴 하지 말라이쿰. 아무튼 배빠기도르 이제 우리 맨시티에도 챔스 DNA가 생긴 거 맞겠지 말라이쿰. 아이 그건 제가 그때 가서 실험이 땡길지 말지를 봐야 하는데 그놈의 실험은 도대체 언제까지 할 거냐 말라이쿰. 홀란도르를 센터백에 세우는 순간 팀 성적에 상관없이 자넨 경질이야 말라이쿰. 제가 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챔스라는 게 원래 DNA가 없이는 우승할 수 없는 겁니다. 아이 바르샤나 뮌헨을 떠났을 때 한 가닥이라도 챙겨오는 거였는데 얼마면 되겠냐 말라이쿰. 기름은 무한대로 제공해 줄 테니 어떻게든 구해오란 말라이쿰. 그런데 돈 낭비하지 마시고 저희들 주급이나 올려주시죠. 챔스 DNA는 아닐지라도 홀란드와 제가 만들어낸 맨시티의 새로운 유전자 뉴진스가 생겼으니 비기어도 문제없을 겁니다. 아니 유전자가 영어로 DNA 아니었냐 말라이쿰? 엄연히 다른 겁니다. DNA란 디옥시리보 핵산, 즉 생명 현상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화학 물질을 뜻하며 유전자는 그 DNA 중 일부인. 그만 어찌되든 비기어를 얻을 수 있다는 말라이쿰? 누누이 말했지만 난 이제 리그 우승 따위는 관심 없다 말라이쿰. 그럼 리그는 던지고 챔스의 몰빵이도 되겠습니까? 관심이 없다 했지 누가 필요 없대 말라이쿰. 리그는 물론 FA컵과 카라바오컵 그리고 나 만수르의 버킷리스트인 비기어까지 얻어낸다면 자네들은 물론 펫바기의 주급도 2배로 인상해 주겠도록. 감사합니다 만수르님. 받은 만큼 열심히 하는 케빈 데브라이너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맨체스터 더비를 이기고 돌아왔는데 보너스가 없으면 섭하지 말라이쿰. 구장 앞에 한우 오마카세를 예약해놨으니 무한 리필로 먹도록 하고 펫바기 도르는 날 따라와라 말라이쿰. 아이 전 왜요? 저도 이제 만수르님이랑 단둘이 먹는 할라이푸드 말고 애들이랑 한우 좀 먹고 싶습니다. 홀란도르가 부상이라도 당하면 비기어도 물거품도루 아니냐 말라이쿰. 월드컵 전에 미리미리 장바구니 좀 채우려니까 군소리 말고 따라와서 선수나 담아 말라이쿰. 근데 홀란드 호기롭게 얘기했지만 정말 챔스에서 우승할 수 있을까? 아이 그냥 적당히 잘하겠다고만 얘기했어도 1.5배는 인상해 주셨을 텐데 내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덕배용은 그냥 패스나 찔러주고 볼이나 빨개지면 돼. 너가 없을 때도 완벽에 가까운 스쿼드를 갖고 있던 맨시티다. 그치만 토너먼트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으며 리그도 따지고 보면 현재 1위는 아니잖아. 혹시라도 아스날 놈들이 남은 경기를 전부 이긴다면 고작 제주스 가지고 그게 가능할 것 같아? 그 녀석이 8경기에서 5골을 넣는 동안 난 무려 14골이나 넣었어. 아직 30경기나 더 남아있는데 지금 상태라면 40골이 뭐야? 60골도 넘게 넣지 않겠어? 하긴 60골을 넣은 공격수가 있는 팀이 우승을 못하는 건 말이 안 되지. 너 챔스에서도 벌써 3골이나 넣지 않았나? 이거 리그와 챔스에 죄다 골을 동시에 경신하는 거 아니야? 내가 솔직히 월드컵에 나가지 못하니까 발롱도르까진 힘들다 해도 리그와 챔스를 비롯한 전대회 우승 그리고 전대회 득점왕까지도 따놓은 당상이라 봐야지. 어떤 새끼가 고작 8라운드 만에 득점왕 행세를 하는 거지? 나다이 띠떼끼. 아니 케인 선배가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프리미어리그에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 해서 얼굴이나 한번 보러 왔더만 이거 워낙에 못생겨서 안 보는 눈을 사야 될 지경이구먼. 뭐라고요? 설마 덕배영이 새로운 왕이었어? 내가 아니라 네 얘기를 하는 거잖아. 아니 케인 선배 혹시 시력이 안 좋으세요? 전 요리 보고 조리 봐도 디카프리오를 빼다 박았는데. 디카프리오가 아니라 조카프리오겠지? 아무튼 지금 즐길 수 있을 때 많이 즐겨도 조만간 나와 흥민이의 폼이 제대로 올라온다면 득점 1위를 뺏는 건 시간 문제니까. 뭐 손캐 듀오라면 저의 유력한 라이벌이라 할 수 있죠. 그치만 두 분 모두 골잡이신데 절 따라잡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둘이 골을 나눠 먹는다고 그러는가 본데 우리가 나눠 먹으면서도 1년씩 번갈아가며 득점왕을 차지했거든. 그게 아니라 패스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저에겐 덕배영이 있지만 두 분께는 누가 있습니까? 뭐 벤탄쿠르도 나쁘지 않은 패스를 갖고 있으며. 그래도 덕배영이 패스하는 걸 보시고 나면 게으른 당나귀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뭐 이 새끼야? 그러고 보니 득점왕 말고도 뺏어올 타이틀이 하나 더 있었네요. 뺏어갈 테면 얼마든지 뺏어가라. 나한테 뺏어갈 거라곤 아우디컵밖에 없으니까. 에이 무려 램파드와 드록바
선배를 밀어낸 손캐듀오의 합작골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도둑놈 새끼를 봤나? 뺏을 게 없어서 그걸 노려? 개인 너한테 미안하지만 뺏고 싶지 않아도 조만간 뺏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홀란드 이 녀석이 패스하는 족족 골대로 집어넣고 있는데 프리미어리그 우승, 챔피언스리그 우승, 그리고 각종 대회의 득점왕까지 양보할 테니 그건 양보가 아닌 것 같은데요. 조용히 안 해? 아무튼 제발 부탁이니 합작골 기록만은 건들지 마라. 그것마저 뺏기면 나한텐 진짜 아무것도 안 남는다고. 아까 뭐가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람보르기니 컵이었던가? 이거 진짜 적당히를 모르는 새끼로구먼. 적당히를 모르니까 선배가 7골 넣으실 동안 14골이나 넣을 수 있던 거죠. 이런 씨발. 그래 좋다. 뭐 어디 합작골이고 최다골이고 깰 수 있으면 깨보던가. 나는 물론 흥민이 역시 순순히 왕자를 물려줄 생각은 없거든. 마지막에 가서 누가 왕자에 오를지 어디 한번 끝까지 붙어보자고. 자자, 다들 월드컵은 잘 다녀왔나? 뭐 알바레스가 우승을 차지한 건 나도 알고 있다만 다른 녀석들의 성적은 어떻게 되지? 저 그릴리쉬를 시작으로 포든, 필립스, 워커, 스톤스가 소속된 잉글랜드는 프랑스를 넘지 못하고 8강에서 탈락했으며 디아스, 실바, 칸셀로의 포르투갈 역시 모로코를 넘지 못하며 8강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아니 리그나 챔스 우승을 넘어 트래블을 꿈꾸는 유럽 최강 맨시티 선수라는 놈들이 고작 8강 따리가 말이나 돼? 잉글랜드의 주전 센터백이 맥과이어인데 솔직히 8강도 높이 간 거죠. 포르투갈은 또 어떻고요? 주전 스트라이커가 호날두인데 애초부터 우승까진 무리였죠. 수비에 맥과이어, 공격에 호날두가 있었다면 나도 뭐 딱히 할 말은 없구먼. 그래도 다른 녀석들은 한 4강까지 올라갔겠지? 먼저 김도환, 독일의 월드컵 성적은 어떻게 되지? 죄송하지만 16강에도 올라가지 못하며 조별따로 마무리했습니다. 아니 독일이라면 공간 연주자 토마스 밀러를 시작으로 레알 수비 핵심인 류디거는 물론 미넨에 떠오르는 신성 무시알라까지 있었을 텐데 조별 예선 탈락이 말이나 돼? 아이 그게 일본만 아니었어도 16강에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운이 좀 없었다고 봐야죠. 운은 무슨 방심해서 그런 거 아니야 방심해서. 아무튼 독일은 그렇다 치고 우리 맨시티의 자랑이자 벨기에의 왕자 김덕배, 넌 그래도 우승 근처까지 도달했겠지? 조별따리 조별따 신나는 노래. 안타깝지만 16강도 올라가지 못했는데요. 뭐 이 자식아? 아니 이니에스타와 사비의 명성에 도전하면서 발롱도르를 꿈꾼다는 자식이 16강도 못 가놓고 지금 노래가 나와? 너무 그러지 마시죠. 선배들이 월드컵에서 부진했던 데는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홀란드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먼저 찬호 형, 독일에 제대로 된 스트라이커가 있긴 했어. 밀러부터 하베르츠까지 제로톱에 가까웠기에 정통 스트라이커는 없었다고 봐야지. 그럼 덕배 형, 루카쿠 그 양반이 아직도 괴물처럼 침투하던가? 루카쿠라면 벨기에 대표팀에 합류하지도 않았다. 대신 눈 감고 헤딩하는 최전방 공격수 눈 감고가 있었지. 들으셨죠 감독님? 형들이 월드컵에서 부진했던 건 형들의 패스 문제가 아니라 받아줄 스트라이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맨시티에서의 리그와 챔스만큼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저 홀란드가 최전방을 지키고 있는 한 찬호 형이 사비처럼 공간을 열어줄 수 있을 테고, 실바 형은 이니에스타 뺨치는 다락박이 가능할 테고, 덕배 형은 머리가 자라난 지단이라 보일 만큼 마법 같은 플레이를 보여줄 테니까요. 하긴 홀란드 말이 맞긴 해. 골키퍼의 쿠르투와 플레이메이커의 데브라이너가 있으면 뭐하냐. 눈감고와 바추아이가 최전방에 있으니까 골을 못 넣는 거고, 골을 못 넣으니까 16강에 못 가는 거지. 그럼 최전방 하면 우리 독일도 할 말이 많지. 다들 알려나 모르겠는데 때는 바야흐로 1974년 게르트 밀러를 시작으로 클로제와 포돌스키 등등 스트라이커만은 세계 정상급이던 독일이었으나 현재로선 베르너의 부상이 아쉬울 정도로 골잡이가 없는 상태 아니던가? 아이 내가 하려던 말이었는데 뿐만 아니라 내가 처음 독일 대표팀에 뽑혔을 무렵 아무튼 월드컵이야 이미 끝나버렸고 심지어 난 구경도 못해봤다는 거 알지? 이제 그만 놓쳐버린 트로피는 있고 남아있는 우승컵에 집중할 시간이라고. 그래 비록 아스날 놈들이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다지만 김덕배가 찔러주는 스루 패스를 홀란드가 낼름낼름 받아먹기만 해도 따라잡고 넘어서는 건 시간 문제 아니겠나? 그것뿐만이겠어? 나 박찬호의 시속 162km 돌직구 아니 감각적인 로빙 패스를 시작으로 언제 어디서 누가 패스하든 간에 내가 원샷 원킬로 집어넣다 보면 40골 50골도 가능할 테고 리그 우승은 무조건 우리 맨시티라는 말 아니야? 바로 그거지. 비록 월드컵 우승은 아르헨티나였지만 우리 맨시티가 리그와 FA컵 그리고 챔스까지 우승하며 트래블을 달성한다면 혹시 또 모르지 않겠어? 내가 발롱도르를 수상할지도. 아무리 그래도 발롱도르는 메시가 받지 않겠나? 일단 시작부터 월드컵 우승을 차지한 데다 8이라면 무조건 리그에서 우승할 테니 솔직히 리그왕 우승보단 프리미어리그 우승이 훨씬 힘든 거 알지? 챔스 우승만 차지한다면 나 김덕배가 반드시. 무슨 소리야? 월드컵 우승 메시 형님과 챔스 우승 덕배 형이라면 당연히 메시 형님이 받아야지. 너야말로 무슨 소리야? 월드컵만큼이나 얻기 힘든 게 비기어라는 거 몰라? 그거야 나도 알고 있지만 뭐 월드컵은 4년마다 비기어는 1년마다 얻을 수 있게 그렇게 생각하나 본데, 그렇게 따지면 2014년 발롱도르는 어째서 독일 선수가 아닌 호날두가 받았겠냐?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주인공이 잘못됐다는 말이야. 뭐 덕배 형이 이번 시즌에 한 50어시를 올린다면 또 모르겠지만 솔직히 그게 가능하겠어? 아니 뭐 솔직히 그 정도까진 힘들겠지만, 하지만 나 홀란드는 50골이 뭐야? 60골을 넘어 70골까지 가능하다는 말씀. FA컵, 카라바오컵, 리그 챔스 4대회 득점왕은 물론 쿼드러플까지 달성한다면 발롱도르의 주인공은 당연히 나 홀란드가 되지 않겠냐고.
이런 젠장, 월드컵 우승이 물 건너갔기에 발롱도르를 수상해야지만 사비 이니에스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텐데 나한텐 이미 덕배형이 지단 이상이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고. 형이 나한테 패스를 주면 난 형한테 골로 보답해주고, 형이 날 발롱도르 위너로 만들어준다면 난 형한테 피규어를 안겨주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래 뭐 이제 맨시티의 에이스는 내가 아니라 너라고 봐야겠지. 대신 최대한 많은 골을 집어넣으며 4개의 트로피만큼은 무조건 얻어줄 수 있는 거지. 이 형이 월드컵에 다녀오더니 내가 누군지 까먹은 거야? 내가 월드컵 전까지만 해도 단 한 경기만에 프리미어리그 적응을 마쳤으며 5경기만에 리그 최고의 공격수라는 평가를 받았고 10경기도 지나지 않아 유럽 최고란 소리까지 들었던 세계 최고의 공격수. 알겠다고 짜식아. 얼굴만 빼고 모든 게 네가 나보다 잘났으니까. 뿐만 아니라 남들은 월드컵 다녀오느라 체력이 바닥난 반면 난 훈련장에서 훈련하고 공순이랑 데이트하며 체력이 100%인 상태라고. 100%의 홀란드가 앞으로 몇 골이나 더 넣을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부상이라는 건 체력과 무관하게 발생한다는 거 알지? 살인적인 일정은 물론 상대팀의 살인적인 태클까지 이겨내며 남은 경기를 소화할 수 있겠나? 뭐 시즌 초반이야 골잡이가 나밖에 없었으니 작은 부상 정도는 감수하고 경기를 뛸 수밖에 없더라고. 그렇게 작은 부상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큰 부상으로 번져버린 거고? 그렇다고 볼 수 있지. 하지만 내 백업이었던 알바레스가 무려 월드컵 우승을 하고 왔다는 거 알지? 이제 든든한 백업도 있겠다. 3-4경기마다 한 번씩 쉬어준다면 부상당할 일도 없을 거라고. 확실히 우승을 못하는 게 말이 안 될 정도로 완벽한 스쿼드로군. 내가 처음 맨시티에 왔을 때였나? 그때만 해도 쿼드러플쯤은. 쿼드러플까진 나도 확신할 수 없겠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어. 적어도 리그 우승만큼은 무조건 우리 맨시티일 거고 리그 득점왕 역시 무조건 나 홀란드 차지란 거 말이지. 고작 리그 우승 가지고 되겠어? 얼른 챔스부터 컵대회까지 무조건 우승할 거라 말해달라고. 너무 다 말해줘 버리면 앞으로 경기 보는 맛이 떨어지지 않겠어? 뭐 굳이 하나만 더 말해주자면 내년 발롱도르 시상식에서 가장 환하게 웃고 있을 선수는 바로 나 디카프리오, 아니 엘링 홀란드일 거니까 덕배형은 양재동 꽃시장에 가서 미리미리 꽃다발이나 챙겨 놓으라고. 자자, 저기 어디는 고작 이브리그 팀 잡고 16강에 진출한 반면 우리 맨시티는 무려 아스날을 잡고 16강에 진출했다. 비록 카라바오컵은 탈락했지만 FA컵을 시작으로 리그와 챔스까지 올해야말로 트래블을 달성하며 맨시티를 유럽 정상에 올려놓겠단 말이야.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맨시티가 트래블이요? 솔직히 말해 FA컵 말고는 우승까지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리그는 이제 고작 절반 좀 넘게 지났을 뿐이고 챔스도 이제 겨우 16강이란 건 몰라? 경기는 많고 가능성은 열려있는데 우리라고 우승 못하란 법 있어? 챔스 16강 상대인 라이프치히가 만만하다고 생각하셨다면 그야말로 경기도 우선입니다. 제가 분데스에서 뛰었을 적에, 그러니까 도르트문트 시절, 그 바르디올이 버티고 있는 팀이라 해도 우리 스트라이커가 누구지? 홀란드라고. 홀란드! 이봐 디카프리오, 리그를 넘어 챔스 득점왕까지 가능하겠지? 마이 하트 윌 고 온! 라이프치히를 시작으로 모든 팀들을 침몰시키며 제가 어째서 타이타닉의 주인공이었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가 아무리 꼴냄새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맞는다 해도 최근 들어 좀 부진하지 않던가? 한 경기 한 경기가 중요한 토너먼트에선 홀란드가 좀 부진하면 어때? 우리 시추가 요즘 미쳐 날뛰고 있지 않나? 어이 해피야, 라이프치히 측면 정도는 가볍게 허물 수 있지? 그릴리시부터 포든까지 훌륭한 공격 자원들이 있긴 하지만 라이프치히도 한 방이 있는 팀이기에. 라이프치히에 한 방이 있다 해도 내가 2방 3방씩 갖고 있는데 어느 팀이 강팀이겠어? 내 말은 그게 아니라 걔들도 공격만큼은 화끈한 팀이란 말이지. 일단 안드레 실바를 시작으로 베르너 역시 부활의 징조가 보이고 있으며 은쿤쿠까지 부상에서 돌아온다 해도 맨시티 수비의 핵심인 저 디아스가 돌아온 이상 슈팅조차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주 최강 스쿼드를 가진 맨시티로선 라이프치히를 꺾고 8강에 올라가는 건 식은 죽 먹기, 아스날을 따라잡고 리그 선두를 뺏어오는 건 역시 시간 문제란 말이야. 뭐 팀의 주장으로서 걱정이 좀 많긴 했군요. 솔직히 우리 스쿼드라면 8강이 뭐야, 결승까지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다른 팀의 주장이라면 팀 성적을 걱정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우리 맨시티는 다르다. 균도한 너는 가끔 경기에 나와서 패스나 몇 번 찔러주고 애들 점심값이나 결제해주라고 주장시켜준 거 몰라? 점심은 물론 저녁까지 살 수 있지만 저 역시 주장을 맡은 첫 시즌이기에 확실한 목표가 있는 선수입니다. 먼저 토트넘과 맨유를 물리치고 FA컵 우승, 어떻게든 아스날을 끌어내리며 3년 연속 리그 우승, 마지막으로 구단 최초로 잼스에서 우승하며 첫 번째 트래블 스쿼드의 주장이 되고 싶단 말이지. 그건 그냥 하던 대로 애들 밥이나 좀 사주다 보면 알아서 따라온대도 그러네. 솔직히 말해 애들은 전혀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오히려 감독님이죠. 내가 임마 바르셀로나 시절에도 한 차례 트래블을 달성했다는 건 몰라? 트래블도 해본 놈이 해보는 거고 한 번 더 달성할 시즌이 바로 올해라고 짜식아. 스쿼드만 놓고 보면 잼스 우승이 없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완벽에 가깝다 할 수 있지만, 그럼 뭐 내 전술이 문제라는 거야? 아니요 최근 3경기만 놓고 봐도 토트넘의 2점이나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순식간에 4대2 역전승, 홀란드의 해트트릭과 함께 울버햄튼의 압도적인 3대0 대승, 아케인지 굴리트인지 헷갈릴 정도로 완벽한 전술을 구사하시며 아스날과의 FA컵 1대0 승리, 감독님께서는 누가 뭐래도 명장 중에 명장이시죠. 그러니까 나 같은 명장이 감독으로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넙죽 절을 해도 모자란 마당에 도대체 뭐가 걱정된다는 거야? 감독님께서 명장인과 동시에 환자이시기 때문이죠. 중요한 상황일 때마다 스멀스멀 기어나오는 지긋지긋한 명장병, 그걸 고치지 않는 이상 트래블은 꿈도 꾸지 못할 겁니다.
고작 몇 번 실험에 실패한 것 가지고 명장병은 무슨? 하도 여기저기서 명장병 그러는 통에 어린애들은 내가 진짜 무슨 병이라도 걸린 줄 알고 있잖아. 뭐 그렇다면 명장병이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려야겠군요. 이름 명의 장수장, 자고로 명장이란. 찬호영이 설명을 했다간 이 영상이 10분을 넘어갈 테니 제가 깔끔하게 요약해드리죠. 주된 증상은 중요한 승부처에서 뜬금없는 선수를 내보내거나 기존 포지션이 아닌 다른 포지션으로 내보내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쉽게 말해 통계를 무시하고 자신의 직감만을 믿으며 전공법으로 가도 무난히 이길 수 있던 경기에서 굳이 특이한 작전을 사용하는 것을 명장병이라고 하며, 이 분야의 끝판왕이 바로 가르디올라 감독님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비록 챔스에서 보여준 몇 차례의 실험적인 전술 때문에 비난을 피하기 어려웠으나 실험에 성공만 했다면, 실험에 성공하지 못하셨으니 여태껏 우리 맨시티가 비기어 하나 없는 것이고, 때문에 감독님께서 명장병 혹은 명장 코스프레라 불리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코스프레는 코스튬과 플레이를 합친 단어로 도전이 없다면 발전도 없다는 건 몰라? 디아스가 부상으로 팀을 떠나 있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라포르트와 스톤스를 기용하길 바랐지만 감독님께서는 아케와 아칸지를 중용하셨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 두 녀석의 중앙 수비 능력이 올라갔으면 물론 칸셀로의 이적과 워커의 노세아에 대비할 수 있는 완벽한 대안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두 녀석의 성장은 고무적이었으나 아스날과의 승점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는걸요? 이제 고작 절반이라고. 절반! 수비라인까지 더블 스쿼드가 가능해진 우리 맨시티가 고작 2위에 머물 것 같아?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만수르님께서 감독님을 신뢰하고 계신 거겠죠. 하지만 이제 만수르님께서도 참을 만큼 참으셨다는 거 아시죠? 이번 챔스에서도 명장병이 발동하며 우승을 놓치게 된다면 내가 한 번 실수했던 걸 두 번씩이나 하는 사람으로 보여? 부임 후 7년 동안 챔스만 나갔다 하면 빼놓지 않고 하고 계십니다만, 7년에 걸쳐 진행했던 실험이 이제야 완성되었다. 이제 우리 맨시티는 결승전이라고 도박 라인업을 꺼내들 필요가 없을 만큼 완벽을 넘어 완 김민재를 할 수 있는 스쿼드. 이번만큼은 무조건 우승할 테니 잠자코 경기력이나 올려놓고 있어. 챔스도 챔스지만 리그 우승도 만만치 않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경기가 많이 남아있지만 한 경기를 덜 치는 아스날이 5점이나 앞서 있는데, 거의 레오나르도 얼마 전 토트넘한테 2골이나 먹힌 채로 전반전이 끝난 다음 내가 라커룸에서 했던 말 기억하나? 아이 뭐 전 신입생이라 크게 공감할 수 없었지만 얘들아 쟤들은 레알이 아니라 토트넘이야 라고 말씀하시자마자 순식간에 4골을 집어넣었죠. 아스날 역시 마찬가지다. 걔들은 작년에도 다 잡은 챔스 티켓을 놓쳐버린 놈들이자 귀신같이 4등 자리를 찾아가는 연어같은 놈들이다. 아무리 지금 선두에 올라있다 해도 얘들아 그놈들 아스날이야. 그 말인즉슨 어차피 리그 우승은 우리 맨시티일 거고 FA컵 우승도 어지간해선 맨시티일 것이며, 챔피언스리그 역시 우리가 우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태다. 맨유? 아스날? 그것들은 어디 카라바오나 유로파 우승이나 하라 그래. 우리 맨시티는 트래블의 주인공이 될 거니까. 이건 뭔 놈의 일정이 어떻게 된 게, 토트넘이랑 경기한 지 얼마나 지났다고 토트넘에 아스날이랑 경기한 게 엊그제 같은데 한 2주 있으면 또 스날이야? 하여간 지긋지긋한 북런던 놈들 같으니라고. 토트넘이야 수년 경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아스날은 FA컵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뭐. 무엇보다 앞선 2경기를 이겼으니 남은 2경기도 어지간해선 이기지 않겠어? 승점을 무려 6점이나 추가해줄 고마운 북런던 친구들인 거지. 아니 아스날이야 그렇다 쳐도 토트넘은 껄끄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정신 차려 덕배형.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헷갈릴 게 따로 있지. 토트넘이랑 아스날을 헷갈리면 어떡해? 헷갈린 게 아니야. 아스날이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다시 붙는다 해도 충분히 이길만한 상대다. 하지만 흥민이의 봄이 올라온 지금의 토트넘이라면, 덕배형이 흥민이 형이랑 각별한 사이란 건 알겠다만 방금 그 발언은 너무 손뽕스럽지 않았어? 아무튼 지난 경기에서 멀티골을 집어넣은 흥민이 형과 내 꽁무니를 바짝 쫓아오고 있는 케인 선배가 있다 해도 토트넘에서 그 둘을 제외하면 위협적인 선수가 있다고 생각해? 우리에겐 더 이상 칸셀루가 없잖아. 칸셀루가 없다면 아시아 최초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자 최근 들어 날카로운 가마차기가 돌아와버린 킹갓 제네럴 엠퍼러 충무공 손더 풋볼 흥민이가 멀티골을 넘어 헤드트릭, 아니 어쩌면 포트트릭까지도 아주 그냥 대단한 손뽕 나셨어. 근데 흥민이 형이라면 왼쪽 공격수지 않던가? 어차피 셀루 형이 남아있었더라도 반대편으로 나왔을 거고 흥민이 형의 상대가 루이스나 워커 형일 거라는 점은 변함이 없지 않아? 아이 그랬던가? 너무 오랫동안 2위에 머물러 있다 보니 정신이 없었나 보군. 근데 우리 맨시티는 그렇다 쳐도 토트넘도 겨울에 영입이 없었던가? 그 듣기로는 무슨 윙백 한 명을 데려왔다는 것 같던데 설마 페드로 포로를 데려온 거야? 아 맞다 포로. 아니 어떻게 사람 이름이 포로일 수가 있는 거지? 뭐 우리 맨시티에 패배하면서 유로파의 포로가 되겠다는 의미로 데려온 건가? 아무튼 걱정하지마 덕배형. 어차피 상대는 구역 축구의 토트넘. 내가 지난 맞대결에선 한 골밖에 넣지 못했지만 이번엔 최소 2골 이상 집어넣으며 완벽하게 이겨줄 테니까. 포로의 영입이라면 스포르팅이 질질 끄는 협상 때문에 나가리 된 거 아니었어? 뭐 거의 파토 직전까지 갔지만 이적시장 종료 7분을 남겨놓고 영입했다던걸?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마 덕배형. 윙백 한 명 데려왔다 해서 뭐 얼마나 달라지겠어? 네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르나 본데 토트넘이 윙백을 영입했다는 건 녀석의 장점이라면 나도 알고 있거든. 빠른 발과 부드러운 드리블 그리고 반박자 빨리 올려주는 얼리 크로스가 최고의 무기인 선수잖아. 포로의 실력도 실력이지만 녀석의 합류로 인해 토트넘의 가장 큰 약점이 사라져버렸잖아. 약점이라면 설마 에메르송? 내가 듣기로 걔는 살아남고 엉뚱하게 하얀 알베스가 쫓겨났다던걸? 어찌
어찌됐든 벤치로 밀려났을 거 아니야. 녀석 덕분에 11대10 아니 12대10으로 경기할 수 있었는데 약삭빠른 토트넘 놈들 같으니라고. 하긴 뭐 경기가 안 풀릴 때면 에메르송을 찾아가라 라는 말이 있었을 만큼 상대팀 입장에선 그야말로 12번째 아군이었는데,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우리가 앞선다고 볼 수 있지만 킹과 제네럴 엠퍼러, 중무공 판타스틱 마제스티, 손더 풋볼 흥민이와 그냥 해리케인이 버티고 있으며 오른쪽 수비가 약점이 아닌 강점이 되어버린 상황이라면 그래봤자 한 2골 넣고 4골 먹히는 게 토트넘이지. 오른쪽 수비수가 달라졌다 해도 맨시티 왼쪽에 가장 날카로운 창 나 그릴리시를 막을 수나 있겠어? 아니 해피형 오후 산책은 마치고 온 거야? 해피는 무슨, 난 더 이상 펫박이의 반려시추 해피가 아닌 맨시티의 슈퍼크랙 잭 그릴리시로 거듭났다는 거 몰라? 하긴 해피형이 요즘 잘하긴 해. 아니 작년까지만 해도 경기가 아닌 산책을 즐겼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잘해진 거야? 갑자기 잘해진 게 아니고 원래 잘하는 선수였으나 적응에 좀 시간이 걸렸을 뿐이다. 지금이야 잘하고 있으니 다행이지만 뭔 놈의 적응이 이렇게 오래 걸려. 네 이적료가 1600억이었다는 건 기억하고 있겠지? 너무 그러지마 덕배형. 원래 강아지들은 새 집으로 이사하면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 알지? 해피형도 이제 에티하드 스타디움에 맘 놓고 오줌 쌀 수 있을 만큼 적응했으면 된 거지. 난 이제 더 이상 시추가 아닌 축구 선수며 해피가 아닌 그릴리시라고 짜시가. 아무튼 뭐 기량이 올라갈 수 있었던 몇 가지 이유를 꼽아보자면 일단 홀란드 니덕이 컸다고 볼 수 있지. 그럼 내가 산책시켜줘 개껌 사줘. 아주 그냥 강형국이 따로 없었는데 개껌처럼 씹어먹기 전에 장난은 그만하지. 아무튼 본래 포지션인 플레이메이커가 아닌 윙어로 뛰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으나 홀란드가 합류한 뒤로는 내 재능이 만개했다고 할 수 있지. 일단 내가 페널티 박스를 장악하고 있으니 측면 돌파가 한결 더 수월해졌을 테고 어떻게든 나한테 연결에만 성공한다면 내가 알아서 마무리 지을 테니까 자신감 있게 플레이할 수 있던 거지. 그렇다고 볼 수 있지. 뭐 덕분에 도움도 쏠쏠하게 올리고 있으며 주전 자리까지 차지할 수 있었다. 솔직히 내 덕분도 있지 않아? 측면으로 정확히 찔러주는 짐투 패스는 물론 때로는 우측으로 살짝 비켜주면서 네가 하프윙 자리에서 슈팅을 때릴 수 있게 도와줬잖아. 우리 맨시티에서 덕배형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긴 할까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배한테 고마우면 나한테도 고마워해야지. 내가 임마 팀의 주장으로서 어린이용 신가드 착용부터 바지를 올려입고 양말을 내려시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한 적 있어? 주장께서 자유롭게 풀어놔주신 덕분에 외모 스타일부터 플레이 스타일까지 확실한 개성을 뽐낼 수 있었습니다. 디카프리오고 덕배고 박찬호고 진짜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지 않겠나? 자네의 포지션 변경부터 플레이 스타일에 딱 맞는 전술까지 자네만이 할 수 있는 플레이를 만들어준 게 누구라고 생각해? 그야 당연히 위대하신 펫박이 형님 덕분이죠. 감독님만 괜찮으시다면 제 헤어스타일과 똑같은 가발이라도 하나 사드리고 싶다니까요. 펫박이 도로도 펫박이 도로지만 진정한 1등 공신은 나 만수르라고 할 수 있도록 첼시가 엔조도르를 영입하기 전까진 해피도르의 이적료가 리그 1위였다는 거 알고 있지 말라이쿰. 아이 물론이죠. 저의 진정한 주인은 누가 뭐래도 만수르님이십니다. 아무튼 이제 동료들의 도움과 1600억이라는 이적료에 보답할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포로고 에메르송이고 막을 수 있으면 막아보라 하십시오. 맨시티의 슈퍼시추 아니 슈퍼크랙으로 거듭난 저 그릴리시가 완벽한 돌파와 함께 승리를 가져오겠습니다. 만수르님 큰일 났습니다. 만수르님. 고작 에메르송 한 명 뚫지 못하고 고작 토트넘 하나 잡지 못해놓고 어디서 큰 소리냐 말라이쿰. 아이 이번엔 진짜 큰일이 났다고요.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에서 우리 맨시티를 기소했습니다. 기소라니? 이 정도 스쿼드를 가지고도 토트넘을 이기지 못한 게 말이 안 된다고 말라이쿰. 그런 거였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겠습니까?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재무 정보와 감독 연봉, 재정적 페어플레이와 유소년 영입 규정 등 무려 9년 동안 100건이 넘는 규정을 위반했다며. 답답한 펫박이도르 같으니라고 지난 CAS 항소 그러니까 풋볼리스크 폭로 사건 때도 최종 무혐의 판결을 받았었는데 이번이라고 다를 것 같냐 말라이쿰? 아이 그땐 솔직히 UEFA가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 덕도 있었지만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무려 4년에 걸친 준비를 했답니다. 4년을 준비했건 40년을 준비했건 FFP 규정 위반은 5년 이내에 처벌해야 한다는 거 잊었냐 말라이쿰?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황에서 걔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그 공소시효는 UEFA 규정상 있었던 거고 이번 상대는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라 공소시효가 없다던걸요? 오히려 잘 됐도록 우리 맨시티는 그에 반박할 만한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 말라이쿰. 당시 항소에서 제대로 반박도 못해보고 흐지부지 끝나는 바람에 찝찝했었는데 이참에 제대로 보여주면 되지 않겠냐 말라이쿰. 증거가 확실히 있으신 거 맞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혹시라도 부정행위를 일삼고 계신 거라면 구단에서 저 펫박이를 속이고 계신 거라면 저 역시 팀을 떠날 수 있다는 것만 명심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 날 협박이라도 하겠단 말라이쿰? 우린 애초부터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런 식의 기소를 할 거라 예상하고 있었다 말라이쿰. 그게 정말입니까? 그럼 녀석들이 어떤 내용으로 기소할지도 미리 알고 계시겠네요. 당연하지 말라이쿰. 일단 첫 번째로 수익에 관련된 재무 지표를 정확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겠지 말라이쿰. 그렇습니다. 일단 스폰서인 에티하드 항공 측으로부터의 스폰서 수익부터 구단 운영에 관련된 불확실한 내용들을 무려 4년 동안 추적해 기소할 예정이랍니다. 거 돈이 많다 보면 장부 좀 게을리 쓸 수도 있는 거지. 하여간 돈도 없는 놈들이 궁금한 건 뭐 그리 많아가지고. 축구 클럽의
유럽의 구단주로 계시면서 장부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뻔히 아시면서 유벤투스만 해도 그놈의 장부 때문에 승점 삭감을 넘어 강등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 모르십니까? 그거야 돈 없는 놈들끼리 분식회계인지 뭔지를 해서 그랬던 거 아니냐 말라이쿰? 나 만수르로 말할 것 같으면 분식보단 중식, 중식보단 양식을 그것도 최고급 호텔에서만. 지금 농담이 나오십니까? 하나의 혐의라도 입증될 시 징계를 면하기 어려울 테니 청렴결백한 재무지표를 마련해 주셔야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기소할 내용은 전대 감독인 만치니도르의 급여와 관련된 내용이겠지 말라이쿰? 그렇습니다. 구단의 지출을 속이기 위해서 이면 계약을 작성했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만치니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아랍에미리트와 관련된 사업을 연결해주며 그와 관련된 수익을 회사에서 만치니에게 제공, 구단에서 줘야 할 연봉을 빙빙 돌려서 줬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게 사실이라 할지언정 어떻게 증명할 거지 말라이쿰? 우린 만치니도르에 대한 급여를 확실하게 전달했으며 그에 대한 내용도 갖고 있다 말라이쿰. 뭐 만치니도르의 연봉이 생각보다 적었으며 그의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지급한 돈이 있다고 해도 그 상관관계를 무슨 수로 증명할 거냐고 말라이쿰. 무슨 수로 증명할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수상한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에 확실한 방어책을 준비해 두셔야 할 것이며 유소년 영입 규정 위반을 비롯한 한 가지 혐의라도 입증된다면 승점을 뺏기는 것으로 모자라 저 펫박이 역시 다른 팀에 뺏길 수 있다는 것만 명심하고 계시란 말입니다. 자꾸 팀을 떠나네 어쩌네 하는데 내가 그동안 자네를 얼마나 믿어주었나 말라이쿰. 원하는 선수들의 영입부터 말 같지도 않은 실험까지 해달라는 부탁은 죄다 들어줬건만. 솔직히 강등이나 프리미어리그 퇴출까진 가능성이 낮다 해도 승점 삭감을 당한다면 그동안 쌓아놓은 승리가 날아감과 동시에 우승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될 텐데 우승과의 거리는 이미 멀어져 있지 않냐 말라이쿰? 에버튼이 아스날을 잡았다기에 한껏 기대하고 있었구먼. 어디 뉴캐슬이나 맨유도 아닌 고작 토트넘 하나 잡지 못한 주제에 우승은 무슨? 에메르송이 에메르 송중기가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튼 징계만 피할 수 있다면 아스날 따위 따라잡는 건 일도 아니겠지만 승점이 삭감된다면 불가능에 가까워질 테고 저를 포함한 모든 선수들은 동기부여가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떠나겠단 말라이쿰? 설마 콘테의 후임으로 토트넘에 가겠단 말라이쿰? 무리뉴와 콘테도 해내지 못한 토트넘에서의 우승도 매력적인 도전이겠지만 저도 이제 한 번쯤 대표팀을 맡아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마침 대한민국 대표팀의 감독 자리가 공석이고 하니 한국은 위에서부터 해먹는 게 많다고 들었는데 자네의 연봉을 감당할 수 있겠도록? 군소리하지 말고 다음 경기 이길 준비나 하고 있어라 말라이쿰. 솔직히 아무 일도 없이 끝났으면 좋겠지만 행여나 강등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면 저희 선수들도 팀에 남아있긴 어려울 겁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 가긴 어딜 간단 말라이쿰. 구단이 선수를 속이고 있었는데 저희라고 계약을 끝내지 말란 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뭐 챔스 우승을 못해본 게 아쉽긴 하지만 트로피는 들을 만큼 들어봤고 제 친구 흥민이가 있는 토트넘에 가서 행복 축구나 하겠습니다. 토트넘은 무슨? 김덕배 도르자넨 시티에서 은퇴할 운명이란 건 모르냐 말라이쿰? 리그와 챔스 우승 후보 시티라면 모를까? 챔피언십 우승 후보 시티에서 뛰긴 어렵죠. 마침 첼시에서 스트라이커가 필요하다 들었는데 잘생긴 금발의 백인 공격수 저 홀란드가 첼시의 저주를 깨고 다음 시즌 우승에 도전해 봐야겠으며 저 역시 맨유에 가서 맥과이어의 구멍을 메꾸며 브루노 선배와 함께 리그 우승에 도전해 봐야겠네요. 제 별명이 시추라는 건 알고 계시죠? 별명에 맞게 아스날로 넘어가 2년 연속 우승 목격자가 되겠습니다. 아이 뭐 저라면 갈 곳이야 한국뿐이지 않겠습니까? LA 다저스로 넘어가 이적 생각할 시간에 다음 경기 이길 생각이나 하란 말라이쿰. 돈으로 흥한 자 돈으로 망한다지만 돈이 조 단위로 있는 사람이라면 망하기도 어렵다는 거 알고 있지 말라이쿰. 프리미어리그에서 칼을 갈고 덤벼든다 해도 나 만수르의 상대가 되긴 어려운 법. 1,000원짜리 변호사부터 1,000억짜리 변호사까지 보유한 우리 맨시티라면 이번에도 무조건 무혐의로 끝날 거다 말라이쿰. 자자 아스날 놈들이 리버풀과 무승부를 기록하며 우리 맨시티와의 승점차는 고작 6점. 우리가 한 경기를 덜 치른 걸 감안하면 사실상 3점 차라고 할 수 있다. 거기다 남은 일정만 놓고 봐도 아스날은 우리보다 빅매치를 많이 남겨놓고 있죠. 다가오는 아스날과의 2차전만 승리한다면 우승은 무조건 우리 맨시티가 될 겁니다. 이게 다 팀의 주장인 균도한 네가 중원 장악은 물론 선수단 장악까지 완벽하게 해주었기 때문이지. 그 혹시 라크룸에선 주로 어떤 얘기를 하나? 선수들의 동기부여에 힘쓰고 있겠지? 뭐 별 얘기는 아니고 유망주 시절 얘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1993년 걸음마를 막된 3살의 나이로 SV 겔젠키르엔 헤슬러에 입단했을 적에 하여간 맨시티의 박찬호 아니랄까봐 도르트문트 시절도 아니고 무슨 아기 스포츠단 시절까지 얘기하고 있어. 아무튼 다들 남은 9경기를 전승으로 장식하며 3년 연속 우승이자 9번째 프리미어리그 우승 문제없겠지? 뭐 솔직히 얼굴만 따지고 보면 유럽 최강이라 할 수 있는 저희지만 사실 리그 우승도 리그 득점왕도 한 번도 못해봤다는 거 아시죠? 덕배형이 찔러주는 패스 야무지게 받아먹으며 득점왕과 리그 우승이라는 더블 타이틀 반드시 차지하고 말겠습니다. 이 자식은 어떻게 된 게 날이 갈수록 잘생겨 보이는 거지? 홀란드 네가 얼굴값에 반값만 해준다면 득점왕은 따놓은 당상일 거다. 저 역시 얼굴로는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선수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솔직히 지난 시즌엔 버스 우승이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만큼은 홀란드나 덕배형 못지않게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버스 승객이 아닌 한 팀의 주축으로서 우승을 차지하는 것, 그게 바로 맨시티의 슈퍼시추 저 그릴리쉬의 목표입니다. 산책을 자주 시켜줘서 그런지 요즘 드리블 치는 게 보통이 아니야. 아무튼 다른 선수들 역시 마지막까지 집중하며 그저 맨시티답게만 플레이한다면 무조건 우승할 수 있을 거다. 맨시티답게 플레이하겠다는 건 리그에서만 우승하겠다는 겁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솔직히 리그 우승이야 지겹도록 많이 해봤으니 한 번쯤 놓친다 해서 그게 아쉬울 거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챔스만큼은 단 한 차례도 우승하지 못한 데다 8강 상대인 바이에른 뮌헨의 감독으로 과거 우리에게서 비기어를 뺏어갔던 토마스 투헬이 부임했는데 이젠 맨시티답지 않은 플레이를 보여주며 챔스 우승에 도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지금 내가 투회보다 못하다는 거야? 나 펫박이로 말할 것 같으면 바르샤 뮌헨 맨시티를 통틀어 리그 우승만 10번이나 차지했으며 바르셀로나 시절엔 무려 전 유럽에서 9명의 감독만이 달성했다는 트래블까지 달성했던 사람이야. 그래봤자 맨시티에선 7년 동안 챔스 무관이시지 않습니까? 제 나이가 올해로 벌써 31살입니다. 정상에 남아있을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3-4년. 명색이 프리미어리그 최강 맨시티의 에이스라는 선수가 유럽 대항전 무관으로 은퇴하게 생겼다고요? 아이 덕배형, 내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상대 감독이 투회를 넘어 지단이라 할지언정 나 홀란드가 결승골을 꽂아넣으며 승리를 가져다 줄 테니 형은 그냥 하던 대로 패스나 맛깔나게 찔러달라고. 홀란드 네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나 본데 우리 맨시티가 리그에선 라이벌이 없을 정도의 강팀이라지만 챔스만큼은 포식자 앞에 도끼나 다름없는 팀이다. 어마무시한 스쿼드는 물론 최근에 폭발적인 상승세까지 우리가 포식자면 포식자지 도끼는 조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날려먹은 시즌이 자그마치 7년째라고. 니들이야 아직 나이가 어리니 언젠간 우승할 수 있겠지만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도록이면 이번 시즌에 무조건 우승해야 하는 거고. 나 역시 덕배 너보다 한 살 많은 형이자 도르트문트에서 한 번, 맨시티에서 한 번, 챔스 준우승만 2번이나 했던 선수로서 비기어만큼은 반드시 들어본 뒤 은퇴하고 싶긴 한데 어떻게 필승법이라도 있는 거야? 필승법이라면 아까도 말했듯이 맨시티답게 플레이하지 않는 것이다. 이거 김덕배가 아니라 김득배가 나온 거 아니야? 감독으로 펫박이가 아닌 대왕 문어가 앉아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맨시티답지 않은 플레이, 그게 우리가 챔스에서 우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뭐 나 역시 리그 우승보다 절실한 게 챔스 우승이라는 거 알지? 이번에도 비기어를 들어올리지 못한다면 아무리 나라고 해서 만수르님이 가만두겠나? 여태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마법같은 전술과 함께 반드시 우승을 차지할 테니 제가 했던 말 잊으셨습니까? 챔스에서 우승하려면 맨시티답지 않게 플레이해야죠. 아이 그러니까 그 어떤 감독도 선보인 적 없는 기상천외한 전술을 가동하며 끝없는 실험과 예상치 못한 전술, 그게 가장 시티다운 플레이라는 거 모르십니까? 정해진 포지션대로 얌전히 내버려 두는 것, 감독이 없나 싶을 정도로 정석적인 플레이만 고집하는 것, 그게 바로 가장 시티답지 않은 플레이이며 챔스 우승의 유일한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치만 너도 알다시피 챔스가 어떤 무대인가? 전 유럽의 최강팀들이 모여 유럽 정상을 가리는 별들의 전쟁이지 않아? 유럽 최고의 대회인 만큼 상대의 허를 찌를 수 있는 실험적인 전술을 준비해야지만 도박 중독보다 무서운 게 실험 중독이라더니 감독님의 실험으로 날려먹은 기회가 자그마치 7번입니다. 7번. 그동안은 저도 어린 마음에 참고 넘어갔지만 30대에 접어드니 저도 무서울 게 없거든요. 홀란드랑 손붙잡고 이적하는 걸 보고 싶지 않으시다면 좋은 말로 할 때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란 말입니다. 아예 알겠다고. 알겠어. 포지션에 맞게 정석대로 플레이하면 된다는 거지. 그럼 먼저 후뱅 디아스, 넌 얌전히 후방을 지키며 수비에만 집중하도록 한다. 물론 수비도 중요하겠지만 때로는 제가 전뱅 디아스로 변신하며 공격에 가담한다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수비수면 얌전히 수비나 할 것이지 공격은 무슨 공격이야. 다음으로 김도환, 넌 중앙에서 후방과 전방을 잇는 패스에 집중하며 볼 소유 시간을 늘리도록 해라. 아이 그치만 챔스에서의 저라면 거의 홍길동급으로 포지션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덕배가 그렇게 하란 말 못 들었어? 우리가 만약 챔스에서 우승한다면 그게 내 덕이겠나 덕배 덕이겠나? 덕배 덕에 우승할 배 당연히 덕배 덕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얌전히 시키는 대로 하란 말이야. 다른 녀석들도 마찬가지다. 홀란드는 전방에서 득점에만 집중하고 그릴리시는 측면에서 드리블에만 집중하고 덕배는 이선에서 패스에만 집중. 이봐 김덕배, 이 정도면 어떻게 만족하겠나? 이렇게 만족스러운 전술은 7년 만에 처음입니다. 스쿼드라면 이미 유럽 최강이라 할 수 있으며 드디어 우승에 걸맞는 전술까지 갖춰줬으니 이번 시즌이야말로 비기어를 거머쥘 절호의 기회. 일단 가볍게 미넨부터 잡아주고 4강을 넘어 결승을 넘어 우승까지 달려봅시다. 자자, 어느새 챔스는 4강, FA컵은 결승까지 올라왔으며 리그 역시 자력 우승이 가능한 상태까지 올라왔다. 3경기만 이기면 챔스 우승, 1경기만 이기면 FA컵 우승, 그리고 잠시 후 있을 아스날과의 리그 경기만 이긴다면 리그 우승까지 차지하며 맨시티 최초의 트래블이자 나 펫박이의 2번째 트래블을 달성할 수 있을 거다. 첼시가 레알을 넘지 못했던 건 공격도 공격이지만 수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거 아시죠? 저 후뱅 디아스가 지키는 맨시티의 후방이라면 벤제마도 비니시우스도 쉽게 뚫어낼 수 없을 겁니다. 그래, 사실상 레알을 꺾고 결승에만 올라간다면 우승이나 다름없다는 거 알지? AC 밀란이 올라오든 인테르가 올라오든 두 팀 다 근본으로는 레알 못지않은 놈들이니까 우리 맨시티의 첫 번째 챔스 우승 제물로 더할 나위 없는 상대일 거다. FA컵 결승 상대 역시 근본으로는 프리미어리그 원탑이라는 맨체스터의 가짜 주인들이지 않습니까? 맥과이어가 나온다면 포트트릭, 맥과이어가 없더라도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맨체스터의 주인이 되려거든 저 홀란드 정도의 스트라이커는 있어야 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습니다. 맨유가 다른 건 몰라도 중원만큼은 짱짱하다는 거 알지? 그래도 홀란드 너의 와꾸가 카세미로 이상으로 살벌하니 적당히 윙크 몇 번만 날리다 보면 어렵지 않게 제칠 수 있을 거다. 챔스도 FA컵도 중요하지만 당장 중요한 건 다가오는
이번은 아스날전이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이번 경기의 승자가 리그 우승을 차지한다고 봐야 할 텐데 당연히 필승법은 준비해 놓으셨겠죠. 다른 건 몰라도 리그 우승만큼은 매일 아침 머리 감듯이 해왔던 게 나 배박이라는 거 알지? 이번에도 역시 우승을 위한 필승법을 준비해 놓았으며 그 전술은 이름하여 배박이의 문단속이다. 펫박이의 문단속이라면 당연히 감독님의 명장병을 단속하신다는 거겠죠? 지난 미넨과의 챔스 8강 역시 제 조언대로 정석적인 전술을 구사한 결과 4강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허튼 짓만 하지 않으신다면 안타깝지만 이번 경기는 실험을 좀 해야 할지도 모른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립니까? 너희들도 알다시피 아스날 공격의 핵심은 우측 윙포드 사카의 드리블이라는 거 알지? 녀석을 얼마나 봉쇄하는지에 따라 이번 경기의 승점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지. 하지만 지난 8강 2차전에서 아케가 부상으로 교체되었으니 우리에겐 지금 사카를 막을 왼쪽 수비수가 없다는 거죠? 아케의 부상 정도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아케가 출전할 수 없다면 사카에게 더블 마크를 붙여야 할 테고 그럼 결국 두 명의 윙백이 필요해지는 거지. 윙의 윙은 들어봤어도 윙백의 윙백이라뇨. 그냥 적당히 고메즈를 왼쪽 풀백에 배치한 다음 그릴리시에게 적극적인 수비 가담을 주문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사카는 고작 그 정도로 막을 수 있는 녀석이 아니라니까. 기량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두 명의 수비수를 밀착 마크시키면서 확실한 문단속이 필요한 녀석이라고. 대충 수비적인 스탠스로 가시겠다는 것 같은데 아케가 나오지 못한다 할지언정 우리 맨시티의 수비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차하면 제가 왼쪽으로 이동해 커버할 테니 어이 후방 디아스, 네가 후방을 떠나 왼쪽을 커버하면 제주스는 누가 맞겠나? 이름값 제대로 하고 싶으면 얌전히 후방이나 지키고 있으라고.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아스날과의 1차전만 놓고 봐도 화끈한 공격력과 함께 3대1 승리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아케의 출전 여부를 떠나 늘 그래왔듯 4일4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승리가 필요하다면 나 역시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우린 이번 경기에서 무승부만 캐도 이득이라는 거 몰라? 양팀이 무승부를 기록하고 남은 경기를 전승으로 마무리한다면 우리 맨시티가 아스날에게 1점 앞서면서 짜릿한 최종 우승을 맛볼 수 있는 거라고. 이거 실험 중독에서 벗어나시나 싶더니만 이번엔 도박 중독이신 겁니까? 도박은 무슨? 야 임마 디카프리오, 아케도 없이 공격적으로 나갔다가 행여나 지기라도 한다면 네가 책임질 거야? 감독님 혹시 쫄보세요? 아스날의 최전방 제주스 선배가 저 홀란드한테 밀려 이적했던 거 그새 잊으셨습니까? 그릴리시 선배 역시 현폼만 놓고 보자면 사카한테 전혀 꿀릴 게 없지 않겠냐고요?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우리 맨시티의 공격이 훨씬 날카롭다고 생각하는데 윙백에 윙백을 더하며 수비에 집중하는 거야말로 쫄보 중에 쫄보다운 행동이지 않겠습니까? 가장 위협적인 상대를 맞이하여 수비적인 전술을 구사하는 게 쫄보라면 상대가 누가 됐든 수비 축구만 고집하는 무리뉴와 콘테는 뭐 쫄쫄쫄쫄쫄쫄보라도 되는 거야? 그 양반들이야 믿을만한 수비수가 없거나 중원의 무게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반면에 우리 맨시티는 무려 지난 시즌 올해의 선수에 빛나는 디아스 선배가 수비를 지키고 있으며 덕배형, 찬호형, 배바지형 이른바 덕찬배 3위들이 중원에 버티고 있는데 수비 숫자를 늘릴 필요가 있겠냐는 말이죠. 아이 그치만 사카 그 녀석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으면 사카가 한 골 넣으면 제가 한 골 넣으면 되는 거고 제주스가 한 골 넣으면 홀란드가 2골 넣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무승부를 기록하시 짜릿한 1점차 우승이 가능하겠지만 안전하게 4점차 우승이 좋지 않겠냐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려 레알과의 챔스 준결승을 앞두고 있는 팀인데 고작 아스날에게 쫄아있을 필요는 없죠. 아케가 출전하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겠지만 혹여나 결정하더라도 포메이션은 그대로 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아이 알겠다고 알겠어. 그럼 수비는 평소와 같이 포백으로 가겠다. 하지만 중원의 숫자는 조금 늘려도 되는 거겠지? 사카도 사카지만 외대고로 그 자식이 또 보통이 아니기에 외대고른지 외대가른지 저 귀신 균도한 앞에선 꼼짝도 못할 겁니다. 토마스 파티와 함께 우리 맨시티 우승 파티나 구경할 수 있게끔 저와 로드리가 확실하게 묶어놓을 테니 군소리 말고 3미들로 가시죠. 더군다나 아스날의 핵심 수비였던 살리바의 부상 이후로 최근 리그 3경기 모두에서 무승부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상대가 살리바라면 한 골도 어려웠겠지만 상대가 홀딩이라면 무조건 멀티골 이상 넣고 올 테니 아이고 우리 디카프리오 오늘도 잘생겼고 오늘도 잘하구나 라고 칭찬할 준비나 하고 계시라고요. 그러고 보니 우리가 아케를 잃었다면 그놈들은 살리바를 잃었었지. 이거 하마터면 자동문을 앞에 두고 수비 축구를 할 뻔했구먼. 아무튼 다들 방심하지 말고 늘 하던 대로만 한다면 승점 3점의 주인은 무조건 우리 맨시티가 될 거다. 리그는 물론 챔스와 FA컵까지 확실하게 문단속하며 이번에야말로 팀의 9번째 리그 우승을 넘어 구단 최초의 트래블까지 달성해보자고! 이거 우리 덕배형 폼이 아주 제대로 올라왔어. 오늘만 2골 1도움을 기록하며 리그 7골 16도움이라니 이대로라면 도망은 따놓은 당상에 텐텐을 넘어 텐트 위니까지 가능한 거 아니야? 뭐 홀란드 니 덕이 컸다고 할 수 있지. 그러는 너야말로 외모는 물론 폼까지 미쳐 날뛰던데 오늘만 1골 2도움을 기록하며 리그 33골 7도움이라니 득점왕은 무조건 니 차지이지 않겠냐? 고작 득점왕 가지고 되겠어? 아직 7경기나 남아있음에도 단일 시즌 최다 득점을 경신했다는 거 알지? 최소 40골 이상 집어넣으며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30골만 해도 어마어마한 기록인데 무려 40골이라니 그렇게 넣어버리면 앞으로 그 누구도 네 기록을 깰 수 없는 거 아니야? 고작 40골 가지고 무슨? 그 정도라면 다음 시즌에 바로 깨지지 않겠어? 40골이라면 한 경기당 한 골을 넣어도 모자라다는 거 몰라? 전성기의 메날두가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한다 해도 40골을 넣는 건 쉽지 않을 텐데 도대체 누가 깬다는 거야? 그야 당연히 한 살 더 먹은 나 엘링 홀란드가 깬다는 말이지. 22살 홀란드의 득점 기록을 23살의 홀란드가 부숴버리고 23살 홀란드가 세운 기록을 24살의 홀란드가 박살내는 것, 이거야말로 차기 발롱도르 위너만이 할 수 있다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란 말이지. 뭐 너라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 같지만 그것도 다 나 같은 특급 도우미가 있었기 때문이라
마지막이라는 거 알지? 마음 같아서 너랑 10년은 더 함께 뛰고 싶지만 내 나이가 어느덧 우리가 무슨 한 시즌 반짝한 셀링클럽도 아니고 무려 구단주가 만수르인 팀인데 형이 은퇴하면 또 다른 패스마스터를 데려오겠지. 그 마요르카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이었던가? 그 녀석이 조금 더 성장한 다음 맨시티로 온다면 혹시 모르지? 형이 갖고 있는 한 시즌 최다 도움 기록을 깨버릴지도. 뭐 긍정적이라서 다행이긴 하다만 한편으로는 좀 섭섭하다. 그러니까 은퇴 같은 건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 현재에 집중하자고. 구단 최초 트래블 달성을 넘어 각각 리그와 챔스의 득점왕과 도움왕까지 차지한다면 이번 시즌 발롱도르는 무조건 형 아니면 나지 않겠어? 그래도 발롱도르까진 힘들지 않을까? 메시가 무려 월드컵 우승을 차지한 데다 어지간해선 리그 우승까지 차지할 테니 그래봤자 챔스에선 16강 딸이었잖아. 비록 난 월드컵 구경도 못 해봤으며 형도 조별딸이 조별딸이었지만 트래블만 달성한다면 솔직히 우리가 더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 하긴 뭐 리그 우승만으론 월드컵 우승을 넘어서는데 무리가 있겠지만 트래블 우승에 개인 수상까지 독식한다면 우리가 받을지도 모르겠는데? 뭐 내가 압도적으로 많은 골을 넣었기에 내가 형보다 훨씬 유력하겠지만 그래도 이번 시즌만큼은 양보할 수만 있다면 형한테 양보해줄게. 양보라니 이건 어디 리그 베스트 같은 게 아닌 무려 발롱도르라고? 덕배형이랑 내가 어디 보통 사이야? 난 형보다 9살이나 어린데다 벌써부터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에 올랐으니 앞으로 얼마든지 얻을 수 있겠지만 이제 슬슬 틀니를 맞춰야 할 형 입장에선 뭐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거절하진 않겠다만 아직 틀니를 맞추려면 한참 멀었거든. 아무튼 올해는 정말이지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다. 복덩이 같은 홀란드 너도 만나고 불가능해 보이던 리그 우승도 코앞으로 다가왔으며 나의 오랜 꿈이었던 챔스 우승과 트래블 역시 앞으로 몇 경기만 더 이기면 이거 이름이 김덕배가 아니라 김치국이었습니까? 뭐 챔스나 FA컵은 제할 바 아니지만 7경기나 남겨놓고 리그 우승을 확정짓긴 김치국을 넘어 김치국나물국 같습니다만 외대고로 너한테 미안하지만 아직 네가 날 넘어서긴 무리가 있으며 아직도 여전히 앞으로도 평생토록 아스날이 맨시티를 넘을 수 없다는 걸 지난 경기를 통해 확인하지 않았나? 비록 두 번의 맞대결 모두 패배하며 자력 우승의 가능성은 날아갔지만 맨시티라면 강팀에게 강하고 약팀에게 약한 의적 중의 의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남은 7경기가 전부 약팀인 거로 알고 있는데 벌써부터 우승을 확신하는 건 김치국을 넘어 김치찌개 인분에 설레 닭발 추가이지 않겠습니까? 태고리 형이 뭔가 착각하고 있나 본데 우리 맨시티가 의적으로 변하는 건 토트넘 한정이라는 건 몰라? 남은 경기 중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토트넘은 없으니 당연히 실전 전승 우승이지. 에버튼과 브렌트포드와의 1차전 역시 1무 1패를 기록하지 않았던가? 남은 일정 중에 그 두 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며 특히나 에버튼은 강등 버프까지 받은 상태인데 의적질 안 하고 버틸 수 있겠어? 우리 맨시티가 11년간 무려 6번의 우승을 차지했던 건 후반기 승률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이다. 미안하지만 5월의 맨시티는 의적이 아닌 산적을 넘어 도적을 넘어 해적이나 다름없으니 쓸데없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거다. 그토록 바라왔던 챔스 우승의 가능성이 열려있으며 결승 상대가 맥과이어의 맨유인 만큼 FA컵은 어지간해서 우승이지 않습니까? 남들은 10년 동안 한 번도 못하는 우승 1년 만에 2번이나 할 수 있으면서 꼭 그렇게 리그 우승까지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하신 거냐고요? 이봐 대고리 형, 리그 우승이라면 우리 맨시티가 뺏어온 게 아니라 아스날이 넘겨준 거라고 봐야 하지 않아? 아스날이 지난 3경기를 이겼더라면 오늘 우리한테 지더라도 훨씬 유리했다는 거 알지? 의적질은 내가 아닌 형이 하고 있는 것 같다만 너 이 자식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대로 포기할 것 같아? 어떻게든 반드시 무조건 따라잡으며 그만해라 외대고르. 우승 확률 90%, 헌팅 성공률 99%, 맨시티의 디카프리오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니 감독님, 하지만 이대로 물러나긴. 어허, 그만하라니까. 아이고 이거 우리 대고리가 귀하신 분들께 신뢰를 범했습니다. 무려 리그 득점왕과 도움왕에 올라 계시며 트래블을 눈앞에 두고 계신 분들께. 아이 불편하게 왜 그러십니까 감독님? 저희는 아무렇지 않으니 염려 마시고 돌아가시죠. 그래도 어떻게 그냥 돌아갑니까? 뭐 어떻게 괜찮으시면 사과의 의미로 로콩과라도 드릴까 하는데. 로콩과 같은 건 필요 없고요. 자꾸 그러시면 저희가 죄송해지니까 이제 그만. 잠깐만, 방금 죄송하다고 하셨습니까? 사실상 2위라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리그 1위 팀의 감독님께서 현재 2위 팀 선수들한테 쩔쩔매고 계시니까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이죠. 그렇게 죄송하시다면 전 사과를 받아야겠습니다만. 뭐라고요? 갑자기 그게 무슨? 방금 홀란드 선수께서 저한테 죄송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과를 하시겠다면 받아주는 게 인지상정. 진심으로 저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리그 우승! 맨시티라면 밥 먹듯이 할 수 있는 리그 우승! 우리 아스날한테 한 번만 양보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야 임마 그릴리시, 너 어제 또 술 마시다가 늦게 잔 거야? 내가 훈련장에 지각하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제가 아무리 그래도 트래블을 코앞에 두고 술이나 먹으러 다니겠습니까? 구장 앞에 휠체어를 탄 어린 팬 한 명이 절 기다리고 있길래 사진 촬영과 사인은 물론 역까지 휠체어를 밀어주고 오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하긴 뭐 네가 사생활은 개판일지언정 팬서비스만큼은 확실한 팬이지. 얼마 전 아스톤빌라 팬의 사망 소식을 듣고 유가족한테 1000만원 가까운 돈을 전달했다며. 프랜시스는 아주 열정적인 서포터였습니다. 제가 빌라에서 뛰었을 때 매경기 관중석에서 저의 이름을 연호해 주었는데 그가 보여준 열정에 비하면 제가 보여준 성의는 아주 가벼운 정도였습니다. 금액을 떠나 그렇게 마음 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거지. 뿐만 아니라 내성마비 팬을 위한 지렁이 세레머니부터 장애인 팬들을 위한 초특급 팬 서비스까지 평상시에 낙동이나 다름없는 녀석이 어째서 팬들에게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그릴리시의 어린 동생이 뇌성마비를 앓고 있다는 거 몰라? 그래서 항상 장애인 팬이나 어린 팬들을 마주하면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웠던 거지? 아이 뭐 제 동생 홀리 때문도 있긴 하지만 팬들이 있기에 저희가 있는 법이니 팬 서비스만큼은 확실하게 하고 있는 거죠. 요즘 들어 실력도 올라왔겠다. 팬들을 끔찍이 챙길 만큼 인성까지 갖춰 있겠다. 이제 그놈의 머리 스타일만 단정하게 바꾸고 술이랑 파티만 끊으면
아이 그래도 시추컷이랑 파티는 못 참죠. 안 그래도 이번 우승 파티에 강영욱 훈련사님을 초청할 계획인데 어떻게 덕비형도 참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트래블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아직 그 어떤 것도 우승하지 못했다는 건 몰라? 훈련을 2배로 해도 모자란 마당에 벌써부터 파티나 준비하고 있으니 그치만 이번 파티는 술 마시고 노는 파티가 아니라고요. 강영욱 훈련사님을 초청해 반려견들의 올바른 배변 훈련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며 잠깐! 이거 배변 훈련도 안 돼 있는 시추였을 줄이야. 너 설마 지금 똥 쌌어? 아이 미쳤습니까? 배변 훈련은 제가 받는 게 아니라 제가 키우는 진짜 반려견이. 그럼 지금 나는 이 냄새는 무슨 냄새야? 그러고 보니 고약하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미안해 형들, 내가 방금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나오자마자 한 방 더 끼어버렸지 뭐람. 어쩐지 익숙하다 했더니만 홀란드 니 방귀 냄새였구나. 지난 경기에서도 이런 냄새를 맡았었는데 너 혹시 경기장에서 방귀를 뀌는 건 아니겠지?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을 내가 어찌 막을 수 있겠어. 득점은 한 경기당 한 골을 넣고 있다면 방귀는 한 경기당 최소 20분 정도 끼고 있다만. 20분이라면 90분 동안 20번이나 끼었다는 거야? 이거 무슨 방귀대장 홀뿡이도 아니고. 아이 실은 내가 장이 좀 좋지 못하거든. 나조차도 내 방귀 냄새를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라 내가 경기 도중 갑자기 뛰어가는 건 내 방귀 냄새를 피해 도망가는 거였다고. 세상에, 난 여태까지 오프더볼 움직임인 줄 알고 패스기를 찾고 있었는데 그게 다 방귀 낀 다음 도망가는 거였다고? 뭐 골을 넣은 다음 포효하는 세레머니는 방귀 낀 놈이 성내는 모습이라 할 수 있었지. 아무튼 뭐 그렇다고 방귀를 참을 순 없고 우리 편한테 끼었다간 부상자가 속출하지 않겠어? 그래서 보통 상대 수비와 경합 상황에서 한 방씩 끼고 도망가고 있어. 어쩐지 널 마크하던 수비들이 코를 부여잡는 걸 가끔 봤었는데 충돌로 인한 부상이 아닌 냄새를 막기 위해 그랬던 거네. 내가 또 실력만큼이나 방귀 냄새도 보통이 아니거든. 냄새를 맡는 순간 헛구역질은 기본에 10초 이상 지속해서 맡게 된다면 코피와 구토를 참을 수 없을 거다. 그 정도면 거의 생화학 무기인 거 아니야? 아무리 경기 중에 방귀를 끼는 게 반칙은 아니라지만 기본적인 매너라는 게 있지. 어떻게 유산균이라도 챙겨 먹으면서 관리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좋은 무기를 나더러 포기하라고? 방귀 한 번이면 수비수 한 명이 떨어져 나가는데. 하긴 얼마 전 뮌헨의 고레츠카였던가? 맨시티가 뮌헨을 꺾고 챔스 준결승에 올라간 건 전부 홀란드의 방귀 냄새 때문이었다 라고 인터뷰했던 걸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내 방귀는 찌라시 방귀가 아니라 오피셜 방귀라고. 그날따라 내 창 컨디션이 최악이었거든. 키미와 고레츠카에겐 각각 5방, 데레이트에겐 10방, 전담 마커였던 우파메카노에게 20방을 먹였더니 정신을 못 차리던걸. 어쩐지 우파메카노가 평소답지 않아 보이더니 그게 다 홀란드 너의 방귀 때문이었구먼. 어찌됐든 상대 수비들의 기량이 떨어진다면 우리로선 이득 아니야? 다음 상대인 레알 역시 르디거부터 밀리탄까지 최소 10방씩 먹여주면서 완벽하게 돌파해줄게. 이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아이 그래도 명색이 프리미어리그 최강이라는 맨시티의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숨겨진 무기로 방귀를 끼고 있다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우리 해피 형이 배가 불렀구나. 형 그럼 방귀대장 홀란드랑 뛰면서 트래블 할래? 무관대장 케인이랑 뛰면서 아우디컵 우승할래? 아이 뭐 굳이 고르자면 홀란드 너겠지만 챔스 우승만 할 수 있다면, 트래블만 달성할 수 있다면 난 무조건 홀뿡이를 선택하겠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홀뿡이 방귀력을 충전하려면 든든히 먹어둬야 하지 않겠나? 이왕 끼는 거 고약할수록 좋을 테니 점심으로 청국장 어때? 특별히 오늘은 내가 쏘지. 형이 쏘는 거라면 사킨 홍어의 막걸리까지 부탁해 뿡뿡. 준결승 첫 번째 경기는 스페인 원정이라는 거 몰라? 그렇게 먹고 마드리드행 비행기에서 실수라도 하면 어쩌려고? 나올 것 같으면 미리 가스 라고 외칠 테니 코를 틀어막고 있으라고. 아무튼 르디거부터 밀리탄까지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방독면을 준비해 놓는 게 좋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나 홀란드의 방귀 냄새에 취해서 골이 들어간 줄도 모를 테니까. 방귀 소리 나면 내가 달려간다네. 뿌이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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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뿡뿡. 기다려라 레알, 방귀대장 홀란드가 간다. 뿡뿡. 다들 비겼지만 잘 싸웠다. 홈에서는 세계 최강이라는 레알을 상대로, 잼스 DNA 창시자인 레알을 상대로 베르나베우 원정에서 무승부라면 거의 이긴 거나 다름없지 않겠나? 이제 홈에서 2차전과 결승전까지 단 2경기만 이기면 우리 맨시티가 비기어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도르트문트에서 한 차례, 맨시티에서 한 차례, 준우승만 2번이나 거뒀던 저 일카이 박찬호의 오랜 염원이 드디어. 균도한 너는 다 좋은데 말이 너무 많단 말이야. 말할 차례를 아껴가지고 활동량 좀 늘려주면 안 되겠나? 점유율부터 슈팅수까지 우리가 압도했지만 단 한 차례의 역습으로 선제골을 내주었을 만큼 레알의 공격 역시 상상 이상으로 위협적이었습니다. 호드리그와 벤제마는 물론 비니시우스 그 자식은 아주 미친놈이 따로 없던데 아무리 다음 경기가 우리 홈에서 열린다지만 아케도 없이 그 녀석들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아케가 복귀하는 게 가장 베스트겠지만 오늘처럼 아칸지가 호드리그를, 워커가 비니시우스를 전담 마크하면서 디아스니가 따라 붙어주면 되지 않겠나? 아이 그치만 전 벤제마를 막아야 할 텐데. 벤제마는 놔두라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벤제마를 놔두라뇨? 무려 지난 시즌 발롱도르 위너이자 이번 시즌 역시 레알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데. 작년까지 벤제마라면 둘이 막아도 모자라겠지만 올해는 뭔가 살짝 부족해 보이지 않던가? 만에 나 레알이 골을 넣는다 해도 그 주인공은 호드리시우스가 될 것 같으니 그 두 녀석에게 집중하고 벤제마는 적당히 놔두라고. 수비도 수비지만 정작 문제는 공격이지 않았습니까? 전반 20분 이후로 홀란드가 보이지도 않길래 전 감독님께서 녀석을 빼버린 줄 알았다고요. 뭐 결국 우물한 개구리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리그에서만 35골을 넣었다지만 그게 다 맥과이어나 다이어가 상대였기에 가능했던 거죠. 그러는 해피형은 뭐 얼마나 잘했다 그래? 고작 카르바할 하나 뚫지 못하면서 쩔쩔매고 있던데 역시 해피형은 슈퍼크랙보단 반려 시추에 어울린다니까. 고작 카르바할이라고? 프리미어리그 전체를
전체를 통틀어 카르바알보다 뛰어난 풀백이 있다고 생각해? 나 역시 류디거부터 알라바까지 세계 최고의 센터백들을 상대했다는 건 몰라? 나 홀로 최전방에서 얼마나 고생한 줄도 모르면서. 고생은 무슨? 네가 최전방에서 한 게 뭐가 있어? 그저 방귀나 뿡뿡 끼어대는 방귀대중 홀뽕이었던 주제. 그만 둘 다 뭘 잘했다고 싸우고 있어. 그나마 덕배가 슈퍼 원더골을 넣어줬으니 망정이지. 니들 때문에 하마터면 질 뻔했다는 건 몰라? 너무 그러지 마시죠. 얘들이라고 뭐 넣기 싫어서 안 넣겠습니까? 그저 레알의 수비가 상상 이상으로 단단했기에 하여간 다들 우리 덕배만큼 간절함이 없다니까. 니들도 어떻게 덕배처럼 7년 동안 비기어 놓쳐봐야 정신 차릴래? 이거 어째 칭찬처럼 들리진 않습니다만 아무튼 팀이 위에 처해 있을 때 득점으로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에이스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맨시티의 에이스 저 김덕배가 살아난 이상 결승에 가는 것도 우리 맨시티가 될 것이며 우승을 차지하는 것도 무조건 맨시티가 될 겁니다. 하긴 뭐 솔직히 오늘 경기는 덕배 형의 원맨쇼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지. 아니 나도 슈팅 파워로는 어디 가서 꼴리지 않는 편인데 오늘 형의 슈팅은 카메라도 놓쳐버릴 정도였다니까. 그렇게 강력한 슈팅을 갖고 있었으면서 왜 그동안 꽁꽁 숨겨놓고 있던 거야? 숨겨놓았다기보단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달까? 홀란드 너한테 패스만 해도 어지간해선 골을 넣어주는데 굳이 내 발목힘 빼가면서 고생할 필요 있겠어? 어찌됐든 지난 경기처럼 나와 홀란드가 부진할 경우 우린 덕배 형만 믿고 있으면 된다는 거지. 우리가 트래블을 차지한다 해도 내가 특별히 발롱도르는 양보할 테니 다음 경기엔 결승골로 부탁한다고. 홀란드라면 모를까 네가 양보한다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아무튼 이번 경기야 내 덕분에 무승부를 거두었지만 다음 경기에서 승리하려면 너희들의 득점이 무조건 필요할 거다. 특히나 홀란드 너 방귀 냄새로 류디거를 보내버리니 어쩌니 하더니만 정작 네가 사라져버리면 어쩌잔 거야? 아이 그게 난 오늘 방귀만 50방 이상 끼느라 똥구멍이 헐어버릴 지경이라고. 근데 어째서인지 류디거 그 자식 냄새를 전혀 맡지 못하는 것 같던데. 어쩐지 경기 내내 코를 푸는 것 같더니만 설마 환절기 비염으로 후각이 마비된 건가? 환절기 비염이 아무리 심하다 할지언정 냄새 정도는 맡을 수 있다는 건 몰라? 오늘 류디거가 냄새를 맡지 못했던 건 홀란드의 방귀 작전에 대비한 안첼로티의 지시가 있었을 거다. 아마도 꽃가루부터 고양이 털까지 온갖 알레르기 유발 요소를 그 안에 잔뜩 넣어뒀겠지. 홀란드의 방귀 작전이 실패한 걸 아셨다면 진작에 알바레스를 투입하셔야 했던 거 아닙니까? 레알의 수비라인이 내려앉아 있었기에 뒷공간 침투가 더 효율적으로 보였는데 어째서 90분 내내 교체 한 명 하지 않으신 거죠? 그거야 뭐 뻔하지 않겠나? 작년 4강에서 섣부른 교체로 탈락했던 트라우마로 인해 교체 공포증이 생기셨다고 봐야지. 야 임마 박찬호, 나 패박이야 패박이. 유럽 최고의 승부사로 소문나 있는 내가 그런 쫄보 같은 짓을 하겠나? 아이 그럼 도대체 어째서? 우린 지금 단순히 챔스 우승에 도전하는 것이 아닌 무려 트래블에 도전하고 있는 중이다. 다가오는 에버튼과의 리그 일정을 위해 후보 자원을 아껴 놓았다는 거 몰라? 자칫하면 챔스 우승이 물 건너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리그 일정까지 고려하시다니 확실히 명장병이 완치되신 게 맞았군요. 난 애초부터 명장병이 아니라 그냥 명장이었대도 그러네. 아무튼 다음 경기는 홈이라지만 레알 역시 한방에 있는 팀이다. 자칫 방심하다간 어렵게 얻어낸 원정 무승부가 수포로 돌아가지 않겠나? 그래서 다음 경기만큼은 확실한 필승법을 준비했는데 잠깐만요. 홀란드의 방기 공격에 대비해 류디거의 후각을 마비시킨 거로 봐서 아무래도 안첼로티 그 양반 빤스 유튜브 구독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 영상 업로드만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 아이 그치만 이번에 준비한 필승법은 알고도 막을 수 없는 정도에. 그래도 혹시 모르는 거니 카메라가 꺼진 뒤에 말씀하시죠. 감독님께서 명장병이 아니란 것부터 맨시티가 비기어를 차지할 만한 팀이란 것은 물론 저 김덕배가 발롱도르를 거머쥘 만한 선수란 것까지 말보단 실력으로 경기장에서 확실하게 보여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자, 두 번의 밀라노 더비를 인테르가 모두 이기며 챔스 결승 무대까지 올라갔다. 인자기 그 양반 선수 시절부터 위치 선정이 기가 막히더니만 기어코 꿀대진과 함께 결승까지 올라갔구먼. 근데 AC 밀란의 레전드라는 양반이 AC 밀란을 꺾고 결승에 가는 건 좀 아니지 않나? AC 밀란 레전드 출신은 형인 필리포 인자기고 인테르의 감독을 맡고 있는 건 동생인 시모네 인자기라는 거 모르십니까? 어쩐지 얼굴이 살짝 다른 것 같다 싶더니만 필자기가 아니라 심자기였어? 아이 근데 동생 인자기라면 형보다 훨씬 못한 선수 아니었던가? 선수 시절은 형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지만 감독으로서의 행보는 형보다 훨씬 뛰어난 상태입니다. 동생인 시모네가 인테르 부임 2년 만에 챔스 결승에 올라간 반면 형인 필리포는 수차례의 경지를 거듭하며 세리 이브리그 감독이나 겨우겨우 하고 있으니까요. 하긴 뭐 스타 선수라고 해서 전부 다 스타 감독이 되는 건 아니지. 게리 네빌부터 램파드까지 감독으로서의 행보는 아주 개판이 따로 없지 않던가? 명 선수는 명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그 법칙을 깨부순 사람도 몇 명 있긴 했죠. 바르셀로나 드림팀 1기를 이끌었던 요한 크루이프 경을 시작으로 레알의 챔스 3연패를 견인했던 지네딘 지단 등등.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건 역시나 펫박이지 않겠나? 선수 시절은 바르샤에서 리그 우승만 6번을 차지했으며 감독이 되어서 무려 트래블까지 차지했으니 말이야. 그래도 선수 시절 경력은 지단 감독님이 한 수이지 않겠습니까? 굳이 종합 점수를 따져서 세계 최고의 빡빡이가 되고 싶으시다면 감독 경력을 더 쌓으셔야죠. 지단 그 양반이 단기 임팩트가 강해서 그렇지 라리가 우승은 고작 2번밖에 못했다는 거 몰라? 반면에 나 펫박이는 라리가 우승 3번, 분데스 우승 3번, 프리미어리그는 4번을 넘어 5번째 우승 직전이라고. 그래봤자 지단 감독님께서는 잼스 우승이 3번, 그것도 3년 연속으로 해낸 반면 가르디올로 감독님께서는 고작 2번밖에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내가 임마 지단도 못해본 트래블을 달성했으며 리그 우승컵 개수만 해도 하늘과 땅
차이인데 바르샤, 미넨, 맨시티 각 리그의 최강이라는 팀만 골라서 맡으셨는데 리그 우승이야 숨만 쉬어도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참 어이가 없어서 행여나 내가 올 시즌 세 번째 비기어를 거머쥔다 해도 지단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 깎아내리겠지. 그럼 난 평생 지단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야? 지단 감독님께서 프랑스 대표팀으로 넘어가 월드컵 우승이라도 하신다면 또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얼마든지 넘을 수 있죠. 감독님의 세 번째 챔스 우승이자 맨시티의 첫 번째 챔스 우승, 나아가 세계 최초로 두 번의 트래블을 달성하신다면 지단과 안첼로티는 물론 델보스케와 크루이프까지 뛰어넘고 세계 최고의 감독 자리에 오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긴 뭐 트래블을 두 번이나 달성한다면 그야말로 유일무이한 업적이지 않겠나? 월드컵이고 유로고 대표팀을 맡아야 할 수 있기에 나로서는 트래블 두 번보다 뛰어난 업적은 없는 셈이지. 그러려면 일단 챔스부터 우승을 해야 하고 챔스 우승을 하려거든 일단 레알부터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첼로티 감독님의 레알을 꺾고 결승에 올라갈 필승법은 당연히 준비해 두셨겠죠? 필승법이랄 게 뭐 따로 있겠나? 레알 놈들이 최근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 못하고 우리 맨시티는 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으며 무엇보다 이번 경기는 우리 홈에서 열리고 하니 대충 늘 하던 대로만 한다면 레알을 홈으로 불러들였던 지난 4번의 맞대결에서 2승 2무로 우세를 점하고 있다지만 상대는 챔스 DNA를 보유한 레알입니다. 아케의 복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비니시우스와 벤제마는 주말 경기까지 걸으면서 체력을 보충한 상태인데 그래봤자 우리한텐 홀란드가 있잖아. 홀란드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초로 홈에서 3경기 연속 해트트릭을 꽂아 넣었다는 거 알지? 비록 스페인 원정에선 방귀만 끼고 돌아왔지만 홈에서의 홀란드는 아무도 막을 수 없어. 상대 수비가 맥과이어나 타이어라면 해트트릭을 넘어 포트트릭도 가능하겠지만 제가 과연 류디거를 뚫어낼 수 있을까요? 저보다 키도 작은 녀석이 어찌나 그렇게 커 보이던지 어쩌면 저 홀란드 녀석한테 겁을 먹은 걸지도. 류디거가 날곡인다 할지언정 프리미어리그 시절엔 디아스한테 안 됐다는 거 알지? 무려 올해 선수당 출신의 센터백이 버티고 있는데 수비가 강하다 해도 우리가 더 강하지 않겠나? 어찌됐든 수비도 공격도 막상막하 이게 한 골이 중요한 승부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독님만이 하실 수 있는 버티기는 전술이 필요할 텐데 선수들의 자리를 조금만 바꾸더라도 명장병에 걸렸다고 난리칠 땐 언제고 내가 어디 한두 번 당해봤어? 괜히 지더라도 내 탓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평소대로. 감독님께서 겁쟁이로 변하신 지금이야말로 주장인 제가 나설 차례이지 않겠습니까? 이번 경기 전술부터 운영까지 나 퀸도안이 캐리할 테니 다들 이 주장님만 믿고 있으라고. 명장병의 첫 번째 희생자답게 오늘만을 기다리고 있던 건가? 그래서 도환이 형이 준비한 필승법이 뭐지? 내가 준비한 전술은 이른바 다 된 홀란드의 균도안 뿌리기. 홀란드의 파트너로 나 균도안을 기용하며 투톱을 가동하는 거다. 알바레스라면 또 모를까? 도환이 형이 투톱으로 올라온다고? 감독님이 명장병에 걸리셨다면 형은 주장병이라도 걸린 거야? 다들 알다시피 난 최근 리그 2연속으로 멀티골을 기록했다. 경기 감각으로 보나 골 감각으로 보나 내가 알바레스보다 조금 낫지 않겠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서 중앙 미드필더를 포워드 자리에 올린다고? 말이 투톱이지. 난 평소와 다름없는 자리에서 뛸 예정이다. 다만 홀란드가 슈팅을 때리는 순간 항상 그 옆을 지키고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홀란드의 슈팅이 수비나 골대에 맞고 튕겨나온 걸 도환이 형이 밀어 넣겠다는 거지? 뿐만 아니라 패스와 연계보단 마무리에 집중할 예정이다. 너희도 알다시피 균신 모드의 균도안은 패스와 연계는 물론 마무리까지 일품이라는 거 알지? 공이 내 발에 걸리든 내 발에 공이 걸리든 만났다 하면 백발백중. 이번 경기 결승골의 주인공은 높은 확률로 나 균도안이 될 거다. 최근 들어 골맛 좀 봤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럼 지난 레알과의 1차전에선 왜 균신 모드를 발동하지 않은 거지? 내가 균신으로 변할 수 있는 건 영국 무대 한정이라는 거 몰라? 베르나베우의 강력한 결계 때문에 그날은 그저 박찬호로 뛰었던 거지. 챔스 프리뷰 영상을 찍어야겠고 나머지 선수들은 최근 썸네일에 많이 등장했으니 도환이 형이 주인공인 건 이해하겠다만 결승골의 주인공이라면 그래도 나 홀란드지 않겠어? 과거 루카스 모우라가 아약스를 상대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토트넘을 챔스 결승에 올려놓았다는 거 알지? 그날 아약스가 다 잡은 경기를 놓친 이유는 흥민이한테 주겠지. 설마 모우라가 차겠어? 알리라면 또 모를까? 모우라가 뭘 어쩌겠어? 놔둬라 놔둬. 골드퀸은 놔두라고 라는 방심에서 비롯되었던 것. 이번 경기의 모우라는 나 균도안이 될 것이며. 빈틈을 노리겠다는 건 좋은데 팀의 플레이메이커로서 형한테 기회를 몰아주긴 힘들 거다. 형과 홀란드가 동시에 침투한다면 아무래도 홀란드 쪽으로 패스할 테니 균신에게 패스는 필요 없다. 그저 은밀하게 페널티 박스로 침투해 흘러나온 볼을 가볍게 밀어넣는 것. 그게 바로 균신 균도안의 골 사냥법이니까. 도발 시안이 형 아주 그냥 컨셉이 미쳐 돌았구먼. 아무튼 우리 공격수들이 득점에 실패하더라도 결승골은 형이 넣어준다는 거지. 설마 형 이제 와서 발롱도르를 욕심내는 거야? 균신에게 발롱도르 따위는 필요 없다. 그저 팀의 주장으로서 가장 먼저 비기어를 들어 올리는 것. 난 그것만으로 충분하니 발롱도르 같은 건 너희들끼리 알아서 나눠 가지라고. 아무튼 최근 들어 균도안의 골 감각이 올라왔다는 건 맨시티의 확실한 이점이라 할 수 있지. 아무래도 홀란드와 그릴리시 덕배보다 마크가 수월할 테니 어쩌면 정말로 결승골의 주인공은 균도안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될 겁니다. 다들 홀란드와 덕배한테 정신이 팔려있을 동안 은밀하게 레알 수비를 뚫고 들어가 누구도 예상 못할 슈팅 타이밍으로 이번 경기 결승골을 만들어내는 것. 유럽 최강 맨시티의 주장이라면 그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승골은 균도안, 결승행은 맨시티. 제가 어째서 맨시티의 주장인지, 주장의 품격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퀸!
발롱도르 위너가 2명이나 있었으며 챔스 DNA까지 보유한 레알이었지만 자그마치 4골이나 집어넣으며 4대0 대승. 우리 맨시티가 2년 만에 다시 챔스 결승 무대에 올라왔다. 아니 근데 감독님 얼굴이 몰라보게 달라지셨는데요. 결승에 올라간 기념으로 빤스가 밤을 새워 그려줬는데 어떻게 봐줄만한가? 뭐 진짜로 비기어를 들어올린다면 가발, 트래블까지 달성한다면 모바리지까지 부탁할 예정이며. 감독님께서는 빡빡이로 계실 때 가장 빛난다는 건 모르십니까? 아무튼 챔스 최다 우승 레알의 최다 출장을 경신한 안첼로티 감독이었지만 홈에서의 맨시티, 영국에서의 ペッパ기를 넘지 못했습니다. 뭐 멀티골을 기록한 실바의 원맨시였다고 말들 하지만 저 균신 균도안이 있었기에 대승이 가능했다는 거 아시죠? 주장인 균도안 너도 제 몫을 다해줬으며 에이스 3인방 김덕배 홀란드 그릴리치 역시 이름값을 제대로 해내주었지. 그래도 오늘은 실바 형한테 에이스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다비드 실바의 젊은 시절을 보는 것 마냥 다다박 드리블 패스 슈팅, 그야말로 만점짜리 활약이었습니다. 뭐 오늘만큼은 베르나르도가 다비드를 넘어섰다고 할 수 있지. 아이 자식은 어떻게 된 게 이적설이 뜨면 뜰수록 잘해지는 거지? 공격만큼이나 수비도 완벽하지 않았습니까? 몇 차례의 역습 위기가 있었으나 제가 벤제마를 완벽히 봉쇄했고 아칸지가 호드리구를 지워버렸으며 워커는 그야말로 비니시우스의 담당 일진이었다고 할 수 있죠. 아케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완벽했던 수비도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3명 모두가 맥과이어보다 저렴한 선수였다는 게 오늘의 우승 포인트라고 할 수 있지. 아무튼 공격과 수비는 물론 3선에서 공수 조율에 힘써준 로드리거 스톤스, 교체 투입과 동시에 쐐기골을 만들어낸 보든과 에바레스까지 주전부터 후보까지 구멍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 맨시티야말로 현 시절 유럽 최강의 클럽이자 비기어를 넘어 트래블의 주인이라 할 수 있지 않겠나? 리그 우승이라면 남은 3경기 중에 한 경기만 이기더라도 확정이니 까놓고 말해 100%라고 할 수 있으며 FA컵 역시 지금의 상승세라면 맨유를 꺾고 우승할 확률이 90%는 된다고 볼 수 있죠. 뭐 세리에와 인테르를 무시하려는 건 아니지만 레알까지 잡고 올라온 우리 맨시티가 설마 인테르에게 지겠습니까? 구단 최초 챔스 우승 가능성 역시 최소 80%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사실상 방심만 하지 않는다면 세대에 모두 100%라고 할 수 있지. 너희도 알다시피 난 과거 바르셀로나에서도 한 차례 트래블을 달성한 적이 있다. 때는 2009년 5월 내 생애 첫 비기어를 들어올리며 바르샤의 첫 트래블을 확정지었을 때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한 줄 아나? 그야 뭐 위대한 업적을 이뤄냈으니 끊임없는 축하가 잇따르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축하도 있었지만 솔직히 메시발로 우승한 거지 ペッパ기가 한 게 뭐 있냐? 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부임 첫 해부터 구단 최초의 트래블을 견인했음에도 그저 메시발이었다는 꼬리표가 아직까지 따라다니고 있다고. 확실히 감독님께서는 바르샤와 미넨에 이어 맨시티까지 매번 강팀에서 화려한 선수들만 맡아왔기에 팀빨과 선수빨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려우셨죠.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팀이라 할지언정 제대로 된 감독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지 않습니까? 뭐 적절한 비유가 맞나 싶지만 지난 겨울 1조 가까운 투자를 했던 첼시만 놓고 봐도 포터와 램파드의 합작품으로 더보기 리그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감독이 뛰어날수록 강팀이라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거늘 그저 카탈루냐 촌뜨기 감독이 데뷔와 동시에 트래블을 차지했다는 게 아니고 어떤 거겠지. 메시빨, 밀러빨, 덕배빨 그 지긋지긋한 선수빨 꼬리표를 떼어낼 방법은 역시 2번의 트래블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위대한 퍼거슨 영감님조차도 트래블은 한 번밖에 못 해봤으니 뭐 팀 전체로 따지자면 바르셀로나와 미넨이 2번의 트래블을 달성했으나 한 명의 감독이 2번씩이나 해낸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지. 그 위대한 업적에 가장 가까운 감독, 유럽 최초로 더블 트래블을 달성할 감독, 앞으로 딱 3경기만 더 이기면 나 ペッパ기가 유럽을 넘어 세계 최고의 감독이 된다는 말이야. 그저 인상 좋은 빡빡이 아저씨로 보이는 감독님께서 무려 퍼거슨 영감님을 뛰어넘기 직전이라니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 미리 축하드립니다. 펩더 풋볼 가르디올라 감독님. 이게 다 너의 완벽한 수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 알지? 너 역시 생애 첫 트래블을 미리 축하한다. 후뱅더 전뱅 디아스. 산통을 깨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아직 축하까지는 너무 김치국이지 않겠습니까? 아예 어째서인지 리그와 챔스까지 우승해놓고 FA컵에서 망쳐버릴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야 임마 잭더 시추 그릴리시. 우리 결승 상대인 맨유가 최근 리그 5경기에서 고작 2승밖에 못 챙겼다는 거 알지? 챔스 티켓을 지키는 것조차 간당간당한 놈들이 압도적으로 리그 1위에 올라있는 우리 맨시티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뭐 마샬 대 홀란드의 싸움이라면 볼 것도 없는 수준이겠지만 정작 걱정해야 할 건 챔스의 인테르지 않겠습니까? 월드컵 무승 이후로 봄이 떡상 중인 라우타로는 물론 한다노비치를 밀어내고 주전을 차지한 골키퍼 오나나 역시 야 임마 엘링더 엄지훈 홀란드. 인테르의 최전방을 책임지고 있는 에딘 제코가 우리 맨시티에서 벌어진 선수라는 건 알고 있나? 뭐 오히려 팀을 떠난 뒤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지만 그 녀석 나이가 벌써 37살이다. 곧 있으면 40살인 스트라이커가 워커 디아스 아칸지를 뚫어낼 수 있을 것 같아? 제코 선배한테는 미안하지만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거기다가 그때 가면 아케까지 돌아올 텐데 라우타로부터 제코 선배까지 슈팅은커녕 공을 만져볼 수나 있겠습니까? 역시 우리 케빈 더 패스 데브라이너가 뭘 좀 아는구먼. 뭐 내 입으로 말하기 민망하지만 우리 맨시티의 유일한 약점은 나 ペッパ기의 명장병이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그 명장병마저 완치되었다는 거 알지? 확실히 정상적인 포메이션만을 고집하시는 것부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덕배를 최대한 필드에 두는 것까지 정과 많이 달라지셨다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완치인 거 맞으세요? 명장병의 재발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행여나 결승에서 재발한다면 가르디올라 선생께서 명장병 완치가 맞습니다. 아니 당신은? 좀 그렇게 불안하시면 지금같이 확인해 볼까요? 이보세요 선생,
만약 챔스 결승을 앞두고 홀란드 선수가 갑작스러운 부상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죠? 그야 뭐 당연히 후뱅 디아스를 전뱅 디아스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아쉬운 대로 알바레스를 쓰겠습니다. 그럼 만약 골키퍼인 에데르송 선수가 직전 경기에서 5실점을 하면 무너졌다 해도 챔스 결승에 선발로 내보내실 겁니까? 제가 그럴 줄 알고 그릴리시에게 골키퍼 훈련을 아니지 아니야 에데르송을 믿고 골키퍼 장갑이나 하나 새로 사주겠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군요. 인테르와의 챔스 결승전 김덕배 선수가 전반에만 3골을 넣으며 팀을 승리로 이끌고 있다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대로라면 맨 오브 더 매치는 김덕배, 우승의 주역도 김덕배, 맨시티는 곧 김덕배라는 함성이 터지기 직전이라면 그래도 계속 교체 없이 가겠습니까? 어차피 우승이 확정적이라면 무조건 벤치로 불러들여야죠. 그날의 주인공은 무조건 제가 되어야 할 텐데 어디 건방지게 선수 따위가 아니라 당연히 주인공은 감독이 아닌 선수가 돼야죠. 무조건 풀타임으로 뛰게 하면서 미리 발롱도르 장식장까지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제 과르디올라 선생의 몸에 있던 명장병 세포는 완벽히 사라졌으며 앞으로 그 빈자리를 명장 세포로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다들 들었지? 이제 나 과르디올라는 명장병을 이겨내고 두 번째 트래블을 달성하는 일만 남겨놓고 있다. 지금 이 순간을 내 삶의 한 줄기 빛과 같은 만수르 구단주님, 유럽 최강 맨시티의 보석과도 같은 김덕배와 아이들,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신 시티즌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음에 심심한 감사를 표하며 실험에 미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 우승에 미친 트래블 메이커를 향하여 미엘스 크루이프 퍼거슨 배빠기 렛츠고!